그 개국부 나오고 난 뒤에 네. 한참 전에 그때부터 했던 말이 네. 김칼세가 이종원 칠 것이다. 칠 준비하고 있다를 박재영 님도 알고 박재영 님도 안 돼요? 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 박재영 님도 안 돼요? 누가요? 내가 그걸 직접 들었어. 이술련정이요? 예. 이술련정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박재영 님도 알고. 박재영 님도 알고라고요? 이술련정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 통화 내용이 그게 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슬윤정이 그렇게 이 말을 하고 다녔다고. 이게 박재영 님도 알고, 자기가 다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슬련정이 그런 말을 한 거를 누구랑 통화한 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죠. 아, 그런 거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게 나는 그걸 들으면 네. 뭔 생각이 가겠냐, 이 말이지. 잠깐만, 그건 당연히 김칼세님 입장에서 화가 날만 해요. 그렇지만, 저는 역시 그 이술윤정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 문춘자도 포함되죠? 문춘자는 아니에요. 문춘자 선생님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고. 나는 랑맨한테 들었어요, 랑맨한테. 랑맨이, 내가 처음에 그 커뮤니티에 그 김칼세님 방송을 홍보했잖아요. 그리고 짤공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홍보했고, 제가 처음에는. 그거는 그 전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전이고. 한참 전인데 그런 얘기 나와도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가 나돌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거니와 그냥 나오는 말이다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그거는 예전 일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미리 그거 생각할 필요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때 돼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돼서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럴 일은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박재영이가 그럴 거를 안다? 나는 그런 거를 누구한테 듣기는 들어도 그냥 커트 치고 그냥 재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 말 같지 않은 소리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고 나중에 일은 나중에 일이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이슬윤정이 이야기하고 다닌 걸 알았는데 몰랐어요. 저는 이술윤정하고 통화를 처음 내 했는데. 생각은 그런다고 내가 들었으니까 그걸 직접. 아니, 어떤 년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진짜. 어떤 년이 아니고 녹취가 있다고. 녹취가. 그 녹취를 말했던 녹취가. 그러니까 이술윤정이 녹취를 했는데 그렇게 같이 이슬윤정이 녹취가 한 게 아니고 네. 그 통화 내용을 내가 들었다고요. 그러면요. 그 통화를 같이 한 사람이. 이슬윤정이 직접 말한 거. 네, 근데 이술윤정이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그 통화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나한테 확인 좀 하지 그랬어요. 왜? 예? 나한테 확인 좀 하지 그랬냐고. 그 얘기 들었냐고. 나는 그거 항구하고 있었다니까? 어제 방송 못 들었어요? 아니, 항거했는데 안 들었죠, 내 방송. 아니, 중간부터 저는 물론 들었는데, 박재영이도 알았다면 그 내용, 음성 내용을 들었으면 저한테 연락해봤어야 되지 않냐고요. 아니, 그저께 알았다니까, 그걸? 그럼 어저께 통화하실 때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그저께 통화했잖아요, 저랑. 그런 얘기 알고 있었냐고. 저녁에 알았다니까? 박재영이 방송 듣고? 그러면 저도 뭔 일인가 했다니까, 내가?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확인 안 하고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순연중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고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나도 네. 솔직히 네.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 그런 말이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다 말겠지. 네. 그러다 말겠자고 함구하고 있었다. 말을 안 했어. 분란이 일어날까봐. 네. 듣고는 있었는데 분란이 일어날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슬윤재 그 사람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그런 사람들 그냥 하다 말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엊그저께 그게 터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박재영님도 알고 있다. 이슬윤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네. 이슬윤정 지 입으로 했던 소리니까. 네. 근데 뭘 거기다 알고 있어. 대고 지랑 나랑 뭐 친하지도 않고. 근데 이슬윤정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미치는데 그게 진짜. 아니, 나는 부평에서 걔 처음 만나갖고 걔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통화 딱 처음 했어요. 개총수님이. 그걸 나는 모르지. 나는 박재영님이 그러니까요. 그저께 방송 봐봐. 얼마나
이슬윤정을 주둔을 했어요. 이슬윤정 그러니까 주둔한 건 나는 오해를 맞아요. 하지. 나는 어? 이슬윤정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때 딱 한 번 월요일 날 그 집회할 때 이재명 후보 그거 뭐 부평 집회할 때 거기서 처음 맞닥뜨려가지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은 거 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한 거는 이슬윤정하고 제가 어제 개총대님 방송 끝나고 나서 딱 한 번 통화했어요. 걔랑은 어울리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근데 뭐 그렇게 주둔을 하니 네. 그저께 잘 나는 뭐가 모르는데 되냐고. 울면서 나한테 전화해갖고 죽고 싶다 어쨌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가 아니. 피해자잖아. 근데 나 솔직히 피해자잖아요. 그 애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죠. 자기가 그런 말 했다는 거를 나한테 숨겼으니까 건들면 문다도 자기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당연히 저는. 오히려 건들면 문다님하고 뭐 통화를 하세요? 건들면 문다 전화번호도 몰라요. 저. 그러니까 뭐 근데 근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 아니 그러면 알려고 하면 알겠죠. 저는 방송에서 맨날 같이 내 전화번호를 얘기하고잖아.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알겠지. 근데 이슬윤정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김칼세가 그 이종훈 대표 칠 준비하고 있다. 그거 이종훈 대표도 알고 박재영님도 알고 다 한다. 세상에 그렇게 그걸 하고 다녔어. 이종원 근데 대표님이 나 같은 경우는 아. 이종훈 대표는 알아요. 그거 그 말한 거요? 알아요. 그 말을 자기 왜냐면 네. 하도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 소문들이 나. 이게 나도 그 그러니까요.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듣고 저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게 들었지. 그런 말 하거나 말거나 하고 저 신경도 안 썼어요. 항상 했던 근데 이제 말이니까. 그 말을 근데- 박재영님이 안다는데 근데 내가 이순윤정한테 직접 들은 적은 없으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걔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흘러 지나가지.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나는 이슬윤정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기가 막히네. 그러면 그거잖아요. 봐봐. 나가 누구를 치고 다닌다 어쩐다 이 말을 예. 박재영님도 이슬윤정한테 들어서 안다라고 나는 알고 있었고 이슬윤정이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아니요. 그 말을 전화 통화에 예, 이순윤정이 어느 자리에서 나한테 했는지 그것도 나는 안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얘기는 이순윤정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얘기들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할 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예, 이순윤정이 이순윤정 한테는 이야기만 들은 했을 적이 때 없어요. 저는 박재영님이 이순윤정한테 이제 들은 적은 이슬윤정을 없어요. 들은 적 없다고요? 예. 이순윤정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근데 없어요. 이슬윤정이 그런 말을 그냥 괜히 하고 다녔네 그럼. 그렇죠. 나는 이순윤정한테 친한 적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이순윤정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박재영님이 이슬윤정을 주둔을 하니 내가 속상했다는 거죠. 그 그러니 제가 방송을 왜 안 가요? 아. 그 방송을 네, 뻥이 다른 치네. 방송도 아니고 그 내 방송을 제대로 들으셔야지. 내가 함구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방송에 나 억울했다. 2달 동안 내가 그 소리를 네. 듣고 있었는데 네. 심해졌단 말이에요. 2달 전부터.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 심해져 그러니까요. 버렸어. 내 말 좀 들어봐요. 남들이 자기 험담을 하면 누구나 속이 터지고 열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슬윤정을 주둔을 했으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지금 김칼세님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 마음을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나도 열복이 터지니까. 근데 나는 나대로 짤량하고 블랙첼로 거낸 그런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 나를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개총수님이 걔네도 피해자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열박이 터지는 거예요. 가까이서 짤량이 도와준다고 왜 짤량 편만 들지? 짤량에 푹 빠졌고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개총수님한테도 화가 났었고 이종훈 대표한테 전화 좀 하지 그러면. 이종원 대표한테 전화 통화했는데 통화하기 전에 방송을 먼저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저도 역시 겁나는 사람 없어요. 개총수님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고 칼세님이 저를 쳐서 저를 방송에서 깐다면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겁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100만이건 뭐건 저는 초신님한테도 가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 겁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왜 욕하는 사람을 두둔해? 그 생각에 저도 빡 돌았는데 이순윤정이 전화해서 억울하다 죽고 싶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개총수를 지금 배신하고 저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지금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방송했다 해서 개총수님이 또 나를 방송에서 깠다면 나도 또 바로 까겠죠. 저는 앞뒤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솔직히. 좀 확인 좀 하고 이제 하세요. 애지간하면. 확인을 했잖아요. 이순윤정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블랙첼로랑 그 사람들한테 그 이순윤정의 말을 통화한 거 녹음 전해준 사람을 나한테 전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나는 이순윤정한테 김칼세님의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서. 왜냐?
얘기 나와도 그러려니 해야지. 나는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칼세님 응원하고 후원하라 그러고 뭐지 그 구독해주라 그러고 그랬지. 제가 언제 험담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의심을 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 내가 그 시기 동안에 계속 당하고 살았잖아요. 네, 뒤에서. 네. 나 투사무랑 할 때 누가 나 도와줬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투사무랑 싸울 때요? 예. 누가 나 서포트 해줬나요? 누가 내가 정보 준 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같이 싸워줬나요? 짤량이요? 뭐 아무도 성세롬이요?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었죠. 나는 안 서운했겠어요, 그게? 내가 기업분 유튜버들한테 네. 스카이필이나 이런 애들 계급분 지켜 해도 걔네들 뭐 한 게 있어요? 맞아요. 정보를, 고급 정보를 주면서 네. 그러면 같이 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보로. 예, 자기들 몸살이기 바빴어. 맞아, 맞아. 그래도 박재현님은 그래도 좀 해줬잖아. 그래서 어느 저 정도는 고소 5건 해줬잖아요, 당했어요, 같이. 지금. 저도 고소 5건 그 당했어요, 지금. 박재현님이 너무 심하게 말해서 그런 거고. 아니요. 화학성이 수위 조절만 했으면 나도 수위 조절만 했으면 안 당했고 박재현도 안 당했어. 근데 우리가 그 잘못한 거고. 그래요. 고소 당한 거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지.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당했다고요. 어쨌거나. 근데 서운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나도 서운한 게 많았거든. 네.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했잖아요. 예. 근데 계속 이제 나는 뭐 배신할 거다, 이종훈을 칠 것이다. 그게 본격적으로 했던 애가 이슬윤정이야. 박재영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은 네. 잠깐 하다 말았어요. 시너지 효과가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나 봐. 누군지 알아요, 대충 다. 예. 하다 말더라고. 근데 이슬윤정은 계속 누구한테 아주 아무튼 저 강주교육부 그쪽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더라고. 걔 강주교육부 애들하고 소통하는 건 아시죠? 누구요? 강주교육부 애들하고. 누구, 이순윤정이? 응. 말 안 하던가요? 아니, 강주개국보는 문춘자 씨가 하는 거지, 이순윤정이 강주개국보라고 소통을 해요? 아, 그쪽 소통해요. 물어보세요, 아유, 한번. 나는 몰라요. 나는 그 강주개국본 뭐, 어디 개국본 이런 거 잘 모르고, 문춘자 씨가 강주개국본을 이끌어서 뭐, 집회에 오고, 뭐,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니 많이 이런 얘기는 알지, 이순윤정이 그런 거는 몰라요. 저는 이순윤정하고 친하지도 않고, 요번에 있었던 일만,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 통화 한 번 딱 했어요. 통화 한 번. 태어나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때부터 해서 너무 심하게 움직이더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그 말 듣고서도 내가 2달 동안 참아왔던 거지. 알았어요. 내가 이순윤정을 깔게요, 오늘. 그럼 그걸 됐어. 까요, 까기는 또 자살한다 그러고. 네. 냅둬요, 그냥. 냅두고 손절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하지 마시고. 왜 하지도 않는 내 말을 사람들한테 이런 거 저런 퍼뜨리고 거 다 다니냐고. 대비하시면, 이런 네. 거 다 대응하시면, 네. 박재영이 머리만 아파요. 지금 여러 그냥 가지 열박 터져도 나도 뭐 열박 안 터졌겠어요? 나는 오해가 있었던 거고 박재영도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근데 오해가 있었던 거고 이슬윤정 분명히 박재영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보안관도 한다. 다 한다고 했는데 이슬윤정을 두둔하니 아니요, 나를 무시하는 보안관도 것처럼 알기는 생각된 뭘 알아. 거고. 보안관이나 나는 뭐 누구를 만나도요, 그냥 집회에 가서 건성으로 얘기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옆에서 주워 듣는 거지, 듣는 건 그냥 듣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일일 할 일도 없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아니 내가 아니다 생각하면 참 거기에 관여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왜냐? 하도 말들이 많은 데기 때문에. 그거 또 네. 제보 받는 것도 네. 박재영도 신중하게 그것도 다 자시해야 돼요. 지금 박재영한테 제보 준 사람들 다 대충 누군지 아는데 네. 뭐 이지연이나 그쪽 같은데 그네들 그렇게 아무튼 박재영님도 네. 확인 다시 한번 하시고 하세요. 저도 한 번 네. 몇 번 예전에 담비아나 찬우한테 당해가지고 네. 병군이 때, 네. 그 정병군이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엄청 당했거든. 제보 잘못 받아가지고 한 2번 당했어요, 내가. 그 뒤로는 제보가 와도 내가 직접 그 방송을 확인을 하든 아니면 그 제보에 갖고 또 크로스 체크를 하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블랙첼로도 어제 처음 통화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대충 물어는 봤는데 네. 본인은 이제 뭐 오프에 잘 안 나간다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하고 무슨 본인이 오프에 안 나가. 뭐 때문에 모함을 받은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네. 그게 다고 네. 오늘 이제 건들면 문다고 나하고 통화를 할 거예요, 방송 중에. 네. 그게 이제
그 사정, 박재영님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건들면 문다가. 네. 이슬윤종하고 통화했던 그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어, 왜 녹취를 건네주게 됐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문다가 녹취를 줬던 것은 네. 너무 심하니까 그랬던 거야. 그 녹취 내용이 너무 심해. 내가 들어도 심해요. 이게 아,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네. 그걸 지금 이종훈 대표가 좀 수습을 해달라는 식으로 준 것 같아요. 아, 이게 박재민과 이슬민족이라는 사람을 네. 너무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네. 일단은 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딱 못을 바꿔 보는 거잖아요. 시선을. 네. 좀 짠한 사람이다. 당한 사람이다. 네. 근데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지. 음, 그 사람 때문에 가해당한 사람이 피해당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락 없이 알겠어요. 볼게요, 오늘. 보시고 그리고, 오해는 푸시고 네, 문다한테 알겠어요. 대한 오해는 푸시고 예, 예. 그 이슬윤정은 뭐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저도 대충 이제 뭔 뜻인지 알았으니까. 아니, 저 알겠어요. 같은 경우는 진짜 수모감을 느꼈다니까, 어제. 아, 나 기분 진짜 더러웠다니까. 치욕감 아니, 느꼈어. 그렇죠. 누구든지 내 욕하면은 한 번만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 나쁜 거죠. 근데 그 욕한 사람을 두둔해버리니까 더 치욕스럽지, 내가. 나는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예전부터 나왔었고, 근데 나와도 아, 그건 나도 알지. 예전부터 나왔던 그 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일일이 하면서 저는 듣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안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내 입에서 그런 말을 나간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박재희님 또 짤량님하고 왜 그래요? 짤량이요? 갑자기. 사이 좋았잖아요. 사이 좋았는데 응. 짤량이 방송에서 아니야. 거기서 사람들 모인 데서 그랬대요. 박지영이 우리 일진이 뭐 나가면 뭐 어때? 뭐지? 박지영이 뭐 채널 뭐 안 하면 뭐 박지영이 뭐 개로한 채널 안 해도 상관없어. 박지영이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원래 짤량 그 속없이 그때 이야기하는 건 알잖아요. 짤량이 그 얘기를 박재희님. 나한테만 한 게 아니라 김칼세님한테도 했어요. 김칼세 지금 뭐 나간다 해서 뭐 개국본에 뭐 큰 뭐 그게 있어?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걔가. 원래 걔가 속이 없잖아. 어? 알면서 그래, 박재희님도. 속이 원래 없잖아. 나 걔 말은 안척도 안 하고 그냥 말하면, 아이, 네가 또 뭐가 또, 좀 뭐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는 것 같구나. 걔가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 기분 안 좋으면 막 내지르는 거. 예전에 그 호주 갔을 때 기억 안 나요? 몰라요. 구독자들한테 막 욕한 거? 그래요? 욕은 안 했지만 네. 막 승질냈어요? 막 걱정을 했어. 막 길을 잃었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호주까지 가서 막 길을 잃었다고 하니까 네. 아유 짤량님 빨리 어떻게 좀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당신들 보고 나 신경 써달랬어 막 그러는 거야. 이게 구독자들은 얼마나 뻥치겠어요. 그래놓고 버스를 딱 타는 거예요. 이제 길 잃었다는 사람이. 야, 그런 거 보고 시청자들도 실망 많이 했거든. 그리고 그 사람 말 잘 신경 안 써요, 누가. 그래요? 네, 그 저는 뒤부터는 그 그렇게 얘기를 신경 안 쓰더라고. 그 얘기 다 듣고, 음. 말을 막 자꾸만 다른 사람은 욕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내 욕하고 한다고 하니까 내 욕을 하는데 같이 일원으로서 거기에서 동조해서 내 말을 특별히 어떤 말을 험담하진 않았지만 같이 맞장구 치면서 있었다는 게 그 무리에 있었다는 게 또 열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 듣고 박지영이 뭐 채널 뭐 있어봤자 뭐 개국본에 뭐 도움이 돼 뭐 지금 뭐 큰 도움이 돼 그럼 뭐 박재희님하고 저 둘이 나갑시다. 네? 둘이 개국본 나가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내가 열받이 탔으니까 방송에 아니, 그랬죠. 나하고 둘이 개국본 나가서 둘이 네. 손잡고 열심히 싸워봅시다, 쟤네들하고. 그래, 나도 개국본 나갈 거예요. 탈퇴할 거야. 그리고 또 나한테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건들면 문다가 때 제가 열받은 게 건들면 문다가 이슬윤정하고 통화하면서 박지영이가 너무 돈지랄하는 거 아니냐. 걔쪽 아, 그거는 초창기 때 그랬어, 초창기 때. 그러니까 걔가 너무 돈에 우리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양반 나도 의심했었어, 제일 처음에. 네, 건들면 건들면 문다가 돈이면 다냐. 그리고 박지영이가 지금 이 사단 이거 뭐지 지금 불나낼 사단 있잖아요. 막 지금 이 모든 주범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누가 그래요? 그건 사단이. 이슬린제가 그래요? 예. 그 이슬린제가 통화도 안 한다면서 그걸 또 들었네. 이번에 그런 거죠. 이번에 통화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통화하면서 이슬린제 말도 한 적 없다고 그런 말 여태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박지영이가 이 모든 사단을 그 박재영님은 녹취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내용을 들은 그러니까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열받이 터졌을 때 저도 예. 할 말이 많아요. 이런 거 다, 이런 거 뭐, 이렇게 다 생각하다 보면, 이게 차라리 나같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려야 돼. 아, 니기들은 공격해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그러니까 근데 산전수전 이번에 이제 터졌어. 이번에 터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함구하려고 했는데 터졌는데, 이거 나 가만히 있자니 나 바보 되는 것 같고, 이슬윤정이 뭐라고 하고 다닌 거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죠. 무슨 얘기를 나한테 했는지도 나는 귀에 담지도 않고 집회에서 해봤자 집회에서 했을 텐데 집회에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제가 그 말 하는데 그 옆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 이슬윤정은 집회에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요? 나는 근데 그 음.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무슨 개소리를 짓거려. 이게 진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예전에도 뭐 단톡방 그랬잖아요. 이게 대국본 안에 네. 한 30명 돼요. 30명. 네. 박정희 방에도 지금 많아. 뭐 어떤 사람이요? 그게 이제 뭐라 재미삼아 네. 나무 말 험담하는 거? 옮기고 다니고 험담하고 다니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대충 한 30명 되더라고. 음. 그 청소년 방에도 거의 다 있고 거기에. 네. 그네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청소년 방이 있고 그다음 박정희 방에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박정희한테 정보 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정보 주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제보 준 사람이 때문에. 제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아니, 뭐- 저거 보안관님한테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제보를 네. 어떻게 주냐면 걔들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야기를 안 해요. 네. 딱 박정희 열받을 만한 내용만 딱 이야기를 해요.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싸움을 부추겨. 이번에도 그런 사태야. 딱 보니까. 저래. 이게 박정희님이 열받은 이유도 분명히 난 이해를 해요. 어떤 제보를 받았을 것이다. 네. 그 맥락은 전혀 누가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고 딱 박정희 열받을 만한 소리만 했을 것이다. 그게 이 바다 생리거든. 그네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녀요. 이게 딱 보시면 아마 박정희 열 받을 만한 것만 들어올 거예요. 그 뭔 책글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딱 그 내용만 딱 들어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명진이 또 원래 그런 짓 잘하고. 맞아. 명정이 계속 나한테 제보하는데 검찰본다 어저께 김관세님 방에서 어떤 말 한 거 그걸 나한테 또 제보하는데 그거 보니까 또 열받 터지더라고 또. 그거는 아니었어. 그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제 뭐 단톡방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명정이가 딱 그 내용만 그 줄만 딱 캡처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주잖아요. 맞아. 이제 그런 것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깐다. 근데 그건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잖아요. 그 물증을 누가 주냐면 땀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렇군요. 이게 어제 방송도 내 방송도 나는 치욕스러웠다. 박정희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건데 나는 그 녹취를 들었으니까 알고 있었을 건데 이슬윤정이를 두둔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 기분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내 수모는 나도 갚아주겠다. 나 진짜 치욕스러웠다. 박정희 방송 보면 진짜 치욕스럽거든, 솔직히. 난 알고 있었는데 박정희 몰랐다 하니까 난 이해가 가요 이제. 왜 박정희님이 그렇게 방송을 했는지.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그런 얘기는 뭐 옛날부터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다 말았다니까 걔들은. 한 대여섯 명 되는 애들이. 어쨌거나 나오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든 지금도 누가 얘기해도 그냥 저는 나 말거나 하기로 들려요. 그리고 그걸 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뭐 걱정하고 미리 말해.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말지 저는 거기에 맞아 그럴 거야 막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 내 방송은 어제 그 방송이었고 아마 누가 내 방송을 또 잘못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아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녹취를 듣고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짤량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뭐하는 신경 써요? 왜냐면 개총순이 옆에서 같이 일하는데 개총순이 계속 짤량이 뭐 잘한다 어쨌다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내용을 하고 다니고 지금 같이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왜 지금 잘한다 그러면서 칭찬할까 싶어갖고 박재영님 솔직히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짤량이 사고 칠까요 안 칠까요? 좀 칠 거라고 봐요. 어떻게 칠까요? 나는 내가 그랬어요. 짤량하고 같이 셋이서 일한다 하길래 제2의 직원 오족이 또 나오겠구만. 제2의 각성초 선생님 믿으세요? 각종 선생님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2의 직원 오족이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 했다니까요. 난 분명히 저기서 제2의 오족이 나온다. 언젠가는 나오는데 그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다. 나 그랬어요. 진짜. 그 얘기 했어요. 그 방송에서? 아니요. 다른 사람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옮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짤량이 그 난리를 치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불안하긴 해요. 이종호 대표 네. 생각에서는. 네. 저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짤량님이 지금 하시는 게 네. 예전에 저 동아에서도 그랬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사석에서도 뭐 저 누구야 걔 누구지? 걔 누구예요? 그 아따 걔 옥탑방에서 뭐 하는 애 있었잖아. 너지영인가? 네. 거기 술방에서도 그랬고 네. 이종호 대표가 하는 게 좀 심상치 않아요. 우리 남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짤량이 좀 너무 들이대. 너무 어때요? 들이대. 들이대요? 너무 들이대 우리가 봐서는. 근데 본인은 이제 친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들이대요? 자기 혼자 들이대는 거지. 좀 난감하게 하는 거죠, 이종호 대표를. 왜냐면 이종호 대표 사모님이 그걸 봤으면 기분 나쁠 일이에요. 동아에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그 부분에 방에서도. 대해서는 이수련이 한 말이 맞네, 그죠?
그 부분에 그럴 대해서. 수도 있죠. 어. 이슬림 정도 이종호 대표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혼자 계속 막 짝사랑 하니까. 그래도 짜장에 대해서 뭐 다리를 만졌다는 둥, 뭐 오빠라고 했다는 둥, 뭐 어쨌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시기질, 이슬림 정이 자기가 이종호 대표 좋아하니까, 어. 그건 질투하는 아우, 거고. 진짜, 아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나는 걱정스러웠던 거지. 음, 동화마을에서도 그 방에서도 그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제 네, 밑에 있을 때, 쉴 네, 때. 네. 그때도 이종호 대표 장발을 짤랑이 입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랬던 것 같다. 예. 춥다고 근데 그냥. 그런 모습들이, 응.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버린 거야, 그날. 아시죠, 그날? 네. 사모님한테 전화 왔죠. 방송 중에. 방송한다고. 우리 지금 방송 방송해. 중에 전화가 왔잖아.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방송해. 그러면서 지금 교수님이 그 말했잖아요. 왜? 그때가 짤량이 네. 이종호 대표 옷을 입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딱 옆에 붙어가지고 있을 때야. 어. 어떤 여자들은 그런 거 보면 오해가 가지. 그래서 저기 그 사모님이 저거 뭐지 싶어서 전화했나?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음, 이거 조심스러운 판단인데, 그러니까. 짤량이 자기가 이종호 대표 좋아하는 거는 그 누가 말려. 짝사랑하는데. 근데 그게 시청자들 눈에는 네. 조금 더 다르게 보인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하면 저것들한테 음. 아직까지 불신이 안 꺼졌으니까 아, 그런 것이 자꾸 보이면 나중에는 이종호 대표 불륜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겠어요? 미치겠다. 아, 여기. 근데 그게 짤량이 거기에 조금 네. 이종호 대표가 조금 관심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했었어요. 짤량은 상당히 오랜 동안 예의주시해서 행동하는 거 하나 말투 하나 이 사람이 조금 이종호 대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이종호 대표 관심을 좀 방송에서 안 가져주면 폭주를 해요. 네. 그래갖고 자기가 방송을 켜버려. 음, 이종호 대표 뭐 방송 뭐 정지시켜 뭐 갑자기 중단시켜고 자기가 켜버리고 음, 그런 경우 한두 번 있었잖아. 네. 자기가 실수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나는 걱정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종호 대표가 또 짤량을 옆에 두고 있고 네. 이종호 대표하고 각동생은 사이는 그렇게 너무 친한 사이도 아니야. 네, 그냥 그래. 네. 그냥 그런 사이인데 어. 짤량하고 또 각동생은 엄청 친해. 예전부터 투표하고 방장 사이라. 네, 맞아요. 또 뭐 짤량님이 뭐 교수라고 네, 하고 그냥. 자랑 치고 다녔던 사람도 각동수고. 음. 그런 부분에서 이종호 대표 옆에 각동수하고 짤량이 있다는 게 나는 그러니까, 걱정스러웠죠. 둘이서 아삼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요 근래에도 이종호 대표 얼굴이 안 좋아. 방송을 보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예전에 한번 각동생이 뭐 자기 박봉인데 누가 나를 건드렸다 하면서 뭐 단톡방 나가버리고 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부분들이 나는 걱정스럽다는 거지. 박봉이라는 게 자기들이 어디- 기분 나쁘면 박봉이라는 게 무슨 어디의 박봉이라는 거지? 시다타파? 시다타파. 거기서 일하는 게 박봉이라고요? 응, 이 정도 말했잖아, 박봉이라고. 그래서 슈퍼챗 많이 써야 된다고. 나는 솔직히 간지덕지 해야 된다고 봐, 박봉수는. 아니, 자기 슈퍼챗 따로 받고 월급 따로 받으면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박봉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시다타 그거를 등에 업고 더 슈퍼챗도 많이 받고 더 오히려 지금 활성화돼 있잖아요. 더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근데 그게 어떻게 박봉이라고 생각하냐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거잖아. 그러면 맞아. 요구사항은 조금 자제를 해야지. 자기들이 불림하려고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막 찡찡거리고 막 이종호 대표 방송 중에 막 댓글에다가 나 이제 뭐 1시에 막 댓글 올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무슨 1시까지 일하고 있다. 이종호 대표 국밥이라도 먹을래요. 그러니까 아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생색을 내잖아. 이종호 대표 쩔쩔 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는 걱정스럽다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 예. 보안관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보안관도 아마 나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야. 보안관은 지금 짜장이 보안관을 향해서 정치 사기꾼이라고 해갖고 지금 고소 준비하고 있어요. 이 보안관님도 나 이과다. 내가 보니까 한두 번 이야기해봤는데 내 과더라고. 그렇게 아마 분명히 나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참고 있다가 고소할 거예요. 그 사람 참을 수 없다. 인격적으로 너무 모욕이다 하면서 지금 명예훼손이잖아요. 정치 사기꾼이라 했으니까. 그 정치 사기꾼이란 말 누구한테 했대요? 짤량은? 짤량이요. 나한테도 했고요.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얘기를 해갖고 그 얘기가 누가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안관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갖고 그 얘기를 보안관이 나한테 했고 그래서 내가 짤량한테 전화해서 너 왜 정치 사기꾼이라고 보안관을 향해서 말을 해? 그랬더니 짤량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안 했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언니 나도 지금도 정치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왜? 뭐 잘못됐어? 막 이러더라고요. 너 그 말 했다며 했더니 그래 내가 했어. 나 지금도 같은 생각이야. 이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종호 대표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박재영님이나 네. 저나 보안관님이나 자꾸 이종호 대표에 관심을 끄니까 짜증났나 보지. 나 미쳐버려. 그 사람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종호 대표가 누구한테 관심을 줄 때 잘 생각해보세요, 그 시기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그 말했던 시기하고 이종호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방송이나 이런 내용들 딱 보면 보안관님이 간다를 막 선전하고 다닐 때 아마 그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이종호 대표 선전하고 다니고 챙겨줄 때. 아마 분명히 그때 그 시기에 아마 짤랑이 정치사기꾼을 했을 거예요, 아마. 박재영님도 제일 처음에 이종호 대표가 우리 박재영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방송 몇 번 했죠. 그러니까 박정만 있으면 된다는 말 안 하고 박정만 있으면 된다는 말 안 하고 박정은 뭐 내가 봅니다. 아니 내가 뭐 저기 해주겠다 뭐 이랬어요. 저 지켜주겠다. 그거 그거 어벤져스? 그 발언이 나왔었죠. 그 술 먹으면서 봉화에서. 그 이후로 좀 변하지 않았어요, 짤량? 그러니까 봉화 따서 지금 그런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짤량 성향이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시고 계시면 제가 왜 저러는지 열도 안 받아요, 나는. 이종호 대표가 그 조금만 뭐 하면 선전만 좀 해주고 뭐 관심을 주잖아요. 이상하게 날 요구하네. 진짜. 이 박재영님도 내 악의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조금 지금 내가 봐도 박재영님이나 보안관님도 휘둘리려고 그래. 네? 보안관은 좀 같이 휘둘리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맞아. 여기저기 막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두 분이 조금 휘둘리는 거야. 지금 막
중심을 잃었어 보니까. 힘들어요. 지금 너무 나쁜 얘기를 들으니까 험담을 듣고 여기서 옮겨 다니면서 그 옮겨지니까. 사람들 잡아냅시다 이번에. 그러니까 어때요, 박재영님? 한번 잡아냅시다. 그래 우리가. 잡읍시다 우리. 진짜 잡게요. 예, 마마. 그 제보자들이 누군지. 예, 마마 근행 블랙첼로. 예. 그 이지연은 이전도 그럽시다 그럼. 같이 다 날려버릴까요? 같이? 짜야? 딱 잡아내서 청소년까지 딱 잡아내게. 다 잡아내자고요. 다 잡아내야죠. 왜 그러냐면 그쪽이 다 원상인데.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심히 이제 시간을 주고 해야죠. 예.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망가야 망해. 그러니까 너무 나쁜 인간들이 많아. 예. 이게 일상이 되고 이게 의뢰 그러려니 이게 장난삼아 했던 것이 이제 진실이 돼버리니까 네. 이 애꿎은 우리들만 계속 앞에서 몸빵하고 고생한 사람들만 계속 뒤에 저 대우도 못 받고. 맞아. 아니 진짜 보안관리 간다님도 정치하는 거 네. 그거 네. 호불호는 다 있어요. 예, 근데 사기꾼이라 소리까지는 안 하지. 그래서 정치적 이게 아무튼 지금 알았어요. 이정호 대표가 개국본에서 물러나면서 이 개국본의 기득권을 가지고 네. 지금 박정님도 그 도마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 잡으려고 그런다. 내가 그 도마에 올라 있어 근데 지금. 봐봐요, 칼스님 제가요 대국본에서 상임위도 아니고 저한테 이사를 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근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감투에도 생각도 없지만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상임위 처음 한번 해보고 뭐 연널머리 하놨다 그랬어요 제가. 연널머리. 근데 박정님 이거는 진짜 박정님한테 네. 진언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네네. 예전에 임금한테 신하가 목 걸고 내 몸가지 걸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지금.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인데 네. 박정님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네. 박정님을 건들면 다 죽는다. 단톡방에서는 박정님 공격을 못해요. 넌 박정님 실수를 해도 네. 넌 말을 못해. 왜요? 그런 분위기가 됐어. 왜요? 박정님이 하도 난리를 쳐버리니까. 단톡방에서 박정님 말만 나오면 내가 원래 쟤네들 막 이래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님을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애들 있죠. 네. 걔네들이 합체를 한단 말이야. 난리를 치고 다녀. 오히려 박정님보다 더 난리를 치고 다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게 박정님의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 꼬라지가 박정님의 이미지가 돼버린 거야. 이 박정님을 건들면 네. 그 사람들이 나서서 난리를 치고 원래 박정님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쌈만 부추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박정님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면 그렇지 어떻게 보면 박정님이 이용당하는 거죠. 그리고 박정님이 예전에 뭐 오시마 클럽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그 이미지가 강해. 이게 본질. 아. 그걸 앞장서서 하고 계신다는 게 아. 돈으로 이종호 대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 그런 이미지가 강해. 나는 이종훈 대표한테요 전화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도 안 해요. 나도 안 해. 지난번에 김칼대님한테 이종훈 대표님 요즘에 왜 칼스님 채널에 안 들어와요? 그 둘이서 문제 있어 하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변호사비는 어떻게 됐냐? 저는요 자선님한테 지난번에 칼스님이 방송에서 변호사비를 다음 주에 모금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그 얘기했을 때 그 방송 듣고 자선님한테 전화해서 언니 김칼스님 우리가 변호사비 후원해주자. 그분 몸빵하고 너무 많은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래 그럼 나 50만 원만 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선님한테 언니 그럼 나는 100만 원 낼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개총수님이 안 하면 내가 채널에서 뭐 김칼스님 뭐지 변호사비 후원 동의해야 되겠다. 지금 그 말까지 했어요. 근데 어저께 칼스님이 그 말하길래 나는 칼스님한테 조금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 같이 몸빵하는 사람이고. 알지. 아는데 우리- 이슬린정이 목소리를 난 녹취를 들은 상태라 오해를 했지. 제가 막 열이 버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항상 나서서 왜 그 사람 처음에 목은 뭐지 저희 김칼스님 처음에 뭐 후원 안 받겠다 해서 후원 받는다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어쨌거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실드 치고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할까? 나는 그걸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박정님 말 들으니까 네. 이슬린정의 가운데도 못 샀고 맵네.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이 터져갖고 이건 아닌데 싶었고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 어저께 진짜 나는 그렇게 예. 잘했는데 막 그런 생각에 그래서 박정님이 지금 이미지가 지금 네. 그런 이미지니까 네. 조금 원행에 조심을 하셔야 돼. 알았어요. 이제 막 싸나 그러시면 안 돼 이제. 알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제 그 이종호 대표 생일잔치 칠 때 예. 그때도 막 내가 소감 쏘는 거지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그게 그런 이미지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박정님은 이제 약이 없지. 조심해야 되겠네. 알겠어요. 그러지. 아니 이미지가 붙여버리면 네. 박정님이 이제 어, 평생 이제 그게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중국구시로. 이게 참. 아마 그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었을 건데 어. 박정희 주위에 진심으로 박정희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말은 저한테 한 적이 없고 이제 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거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에 말이 나오니까 내가 열이 받치는 거예요. 내 험담을 그렇게 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열받치는 원래 거예요. 박정희를 진짜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 네, 그런 거. 그런 말 박정희 안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말 이미지 아무도 안 없어지면 큰일 했어요. 난다. 이게 다 가까이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군요. 나는 박정님을 네. 예전부터 그래도 좀 동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전화 통화는 안 해도 서로 이제 통하는 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서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네. 이제 푸시고 네. 그 나도 경솔했고 네. 나는 그냥 녹취 들었으니까 나는 거기에 믿을 뿐이고 녹취가 나는 진실이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박정희 몰랐다 하니까 이슬린정 절대 그런 말 안 했다 하니까 이슬린정 빨리 손절하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옆에서 네. 이슬린정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저렇게 팽시키면 안 돼 말을 해도 절대 듣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제 팽할게요. 그 이제 보안관리 간다님하고 박정희하고 저하고 잡아냅시다. 알겠어요. 누가 지금 중간길 하고 다니는지 네. 천천히 잡아내게요. 천천히. 알겠어요. 그 중에 제일 중간 다리끝만 하나 딱 잡아내도 네. 위에 대가리하고 밑에 것들하고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들만 잡아내도 네. 와야 되거든요. 그럼 네.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예. 거기에 박정희님 그 짤량도 포함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짤량을 거기 마마님도 짤량한테 푸속 당했다? 예.
건행님도 마찬가지. 건행 블랙체로 건행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건행이 가서 뭐 욕을 하기 시작하고 건행이 막 그런 세력화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나한테도 계속 만나자 그러고 내가 거절했거든. 그러더니 내가 안 만나니까 마마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만나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자선님한테 접근해갖고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건행님하고 짤량하고 아삼육인가? 예. 그러면 건행 블랙체로 둘이 아sam육이고 거기에 또 짤량이 같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마마 같이 모여가지고 작당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마마님은 네. 일단 한쪽으로 젖혀놓고 네. 일단 한쪽으로 젖혀놓고 일단 제일 말 잘 옮기고 다니는 애가 이지연이니까 이지연 잡읍시다 이제. 이지연은 박정희 방에 스패너잖아 또. 그렇죠. 나는 난감하시죠? 이전이 잘한 것같까 보안관님 채널에서도 이전이 스패너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말을 옮기고 다녀. 거짓말. 보안관 채널에서 이전이 스패너인데. 어떻게? 그럼 박정희님은 가만히 계세요 보안관님. 아니요. 이전은 잡으면 안 돼요. 나는. 아니 그런 애들 잡아야 돼요. 아니요. 저는 블랙첼로하고 건행이에요. 아니 블랙첼로는 내가 잡을게요. 네. 내가 조용히 뒷처리 할 거니까. 네. 건행님은 블랙첼로 잡으면 뭐 건행님 잡히겠지. 네. 블랙첼로 건행 둘이 문제죠. 그리고 머리가 아프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생각만 하고 계세요. 네.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박정희님하고 뭐 보안관님이 머리 아플 도 없어요. 그냥 본인 박정희 방송하시고 네. 나중에 네.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잡아버리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정보부터 다 수집해 놓고 있으니까. 예. 한꺼번에 잡게 저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그런 정보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무튼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네. 너무 믿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무도 안 믿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제 맞아요. 안 믿을 거야. 뭔 정보 주면 네. 그 방송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방송이요? 아니 누가 정보를 주잖아요. 박정희 네. 욕했어요. 정보를 주면 네.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라고. 어떤 알겠어요.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재미없더라게. 예. 하나만 딱 주면 박정희 막 열폭 해버리니까 더 재밌지 걔들은.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재미삼아 있는 애들이라.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히려 푸세요. 네네. 네, 그 보안관이 간다님도 네. 응원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어디로 나오신대요, 근데? 저 전라도 광주의 동남구래나 동구. 박주선 쪽인데? 예, 동구. 그리고 거기. 박주선이 쪽인데 그쪽? 예, 맞아요. 박주선이고 그리고 또 뭐 조선 거기에 공천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조선대학교 총장도 나온대요. 이번에? 네. 거기가 그 조호섭 지역구거든. 경선에, 조호섭 지역구인가? 그래서 조호섭이가. 뭐 지금 권리당원 모집하고 있어요. 권리당원이 많아야 되나 봐요. 자기 권리당원 그게. 그 지역에. 아니 예비 후보 등록했을 때 네. 그 예비 후보 예. 투표를 통해서 예. 후보가 정해지니까. 네. 그래서. 어디 총장도 나온대요? 네, 아니 저 조선대 총장. 예. 조선대 총장도 나온대요 거기. 지금 8명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8명? 예. 예비 후보가 8명? 네네. 만만치 않겠네. 네, 세죠. 그러니까 된다는 동남구는 완전히 그 좀 강주 지역에서도 동남구는 보수 쪽에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완전히 쟁쟁할 것 같고요. 되면 좋겠지만 뭐 이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네. 내가 선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네. 나중에 선거철에. 네, 맞아요. 근데 하필이면 강주야. 그 사람이 강주 출신이래요. 그 이낙연 고등학교 후배라잖아요. 그러니까. 강주 후배. 예. 이낙연 후배래요, 자기가. 차라리 그 다른 지역에서 나오면 훨씬 더 당근 이력이 집이 가능성이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돼 있대요. 저 주소가. 부모님 주소랑 자기 주소가 거기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세죠. 돈도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으로 나온다 했죠? 네, 민주당. 이재명 파요, 이재명 파 완전. 아휴, 그렇습니다. 그럼 좀 힘들겠는데. 광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님의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곳이 강주예요. 상당히 갈려요. 이게. 뭐 온라인에서야 뭐 강주도 이재명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주는 보수색이 강해요. 보수색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많고 강주가. 그렇군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 취하에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이번 사고 쳐버렸잖아요. 그래요? 송영길이하고 이재명 대표는 연관성이 상당히 짙어요. 동급으로 가버렸는데 동급으로. 이거 방송에서 하세요. 박정님이 송영길이가 이번에 박정님도 송영길 싫어하죠? 저는 특별히 뭐 수박이나 싫어하는데 송영길이 뭐지 그 사람 걔 누구야? 걔는 수박 중에 수박이야. 송영길이요? 그럼요. 그 송영길이 제하고 붙었잖아요. 걔 추미애. 그 할머니 망고 있잖아요. 왜 손망고? 추미애하고 손망구하고. 네, 그러니까 그 문제지. 수박 중에 수박이지. 이게 지금 검찰에서 노리고 있는 거를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소스를 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그쪽에서 나온 정보니까 나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송영길이를 검찰에서 때리는 것은 대북 송금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경기도지사인데 그것까지 끌고 갈 거예요. 송영길이가 여기서 고춧가루 뿌려보면 안 돼. 지가 자중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이는 계약을 출마할 때부터 찌라시가 돌았어요. 뭐라고요? 여의도에서 찌라시가 돌은 게 뭐냐면 서울시장 출마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지원을 해줬다는 찌라시가 있어요. 금액도 상당히 커. 그 모집을 누가 했냐? 이정근이가 있다. 이정근이 한번 한번 수사 받은 적 있잖아요. 옛날 피디수첩. 그런 찌라시가 많이 돌았거든. 근데 그걸 검찰이 이번에 캐비넷에서 꺼낸 거예요, 그걸. 돈봉투 사건을. 그러면서 계속 이제 끌고 갈 거예요.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정희 방송 소스는 한 번씩 드릴게요. 예, 예. 정치적으로. 예, 예. 예. 보안관리 간담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보안관리 간담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정치적으로. 보안관리 간단히 많이 알죠. 어떤 사정인지는 대충 알 거예요, 보안관리 간담. 네, 네, 맞아요. 보안관님도 아마 송영길이가 목표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내가 말했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습니다. 그 지라 씨가 아마 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경찰이 몰아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여보세요? 예, 박정희 저요, 선생님. 네. 예. 방금 블랙첼로님하고 체크를 해봤어요. 네, 이메일 부분에 확실히 물어봤어요. 네, 박정님이 첼로님 의심하더라. 네, 원래는 짤량님을 의심했는데, 네, 박동수님이 네, 짤량님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줬고, 네. 박동수님이 그쪽으로 알아보라 해서 의심을 하더라. 그랬더니 첼로님이 그래요. 네. 본인은 그럴 일 높고, 네. 이게 일단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말 들어보니까 또 그 일리가 있어. 왜요? 개업식 때까지 딱 3번 가셨더만. 그러니까 거기요, 그러니까요. 딱 3번 가셨더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다 그러는 게 웃기고. 아니, 안 갔다고 한 건 아니야. 네, 그리고 또 오프라인을 잘 안 간다 가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많이 가는 거죠. 나는 개업식 때밖에 안 갔어요. 티사타파를. 저 같은 사람도 개업식 때 딱 한 번 갔는데, 그리고 저는 뭐 누굴 만나자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제가 같이 교류한 사람은 마마님하고 여기 신촌방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만 만나서 밥 먹고 그랬지. 밥 먹는 것도 좋아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맨날 집회만 나오면 나한테 돈을 꾸길래 통장으로 돈 안 붙여 돈 갚는다고 만나자 그래서 만난 거예요. 참네. 아유, 네, 블랙젤러님은 아니다. 예. 그 이메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박정님한테 뭐 예. 변명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자연히 풀어줄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것도 마마님하고 짤량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네. 박정님 오해를 많이 하더라.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해하네요. 그러니까 네. 마마님이 뭐 말 언행을 있을 때 좀 네.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 네. 이런 부분 네. 그 보안관하고 갈지 따라고 갈지 누가 할 거냐 네. 이런 장난식의 말도 네. 상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 짤량님은 뭐 보안관님한테 뭐 정치 사기꾼이라고 했던 거 네. 그런 거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 네. 네, 그렇게 솔직히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때 뭐래요? 이게 본인은 이제 제3자잖아요. 네. 본인은 제3자인데 자기가 들었을 때는 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전한 사람들이 사람 붙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본인도 똑같은 내용을 들었대요. 예.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네. 전혀 그런 뉘앙스는 아닌 걸로 자기 느꼈대요. 어, 근데 네. 말을 전한 사람들이 아마 그 네. 말을 붙였을 것이다. 어. 그랬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행님하고 제가 통화를 안 하니까 네. 이제 뭔가 내가 봐서는 네. 이 사태가 네. 빨리 수습이 돼야지만이 네. 이게 온전하게 돌아갈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도 박정님이나 저나 계속 있든 없든 간에 네. 계속 화제의 중심이 돼요. 맞아요. 저희도 할 일도 많은데 네. 윤석열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개충수님 먼저 일단은 이순원정 얘기하니까 돈 또 그건 아니다. 걔가 또 중요한 사냐면서 나한테 전화했으니까 또 안 돼갖고 실드 쳤죠. 근데 이제 이순원정이 건들면다고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나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했고 그리고 그랬더니 또 거기서 사실은 제가 이순원정을 실드 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짤공장하고 그 부류들 우리 뒷담하는 것들을 이제 실드 개통수님이 빨아주면서 오히려 이순원정 그 사람들 욕했다고 말하니까 왜 걔네들이 우리를 험담한 가해자들인데 걔네들을 실드 치냐 이렇게 제가 하나 나왔고 방송을 한 거고 그랬더니 또 짤량이 방송하고 저기 김판세님이 방송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개통수님도 또 그런 얘기가 비슷해서 또 방송을 했어요. 본방에서 그러면서 또 보안관한테 여자 뒤에 숨어갖고 찌질하게 왜 지가 나서서 방송에서 말하거나 하지 왜 박정희를 끌어서 방송하냐는 그런 뉘앙스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종호 대표요? 아니요 저기 각동수가 박동수행이요? 예 각동 선생님이요 방송에서. 그 실수한 거지. 그러니까 왜 지가 이야기해 그거를 제3자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신촌보안관이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누구를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누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막 속이 탄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고 할 말은 많은데 아니 박동수가 그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잖아. 네, 할 말은 많고 말하고는 싶은데 자기는 아주 미치겠다면서 아까 막 흥분을 해갖고 난리가 나서 또 보안관님도 이거를 내가 정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자기도 말 한 번 하면 뒤지지 않는데 왜냐면 자기가 이영애 남편하고도 싸웠대요. 이영애 남편이죠. 그래갖고 기소돼 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고 검찰청 가고 막 이랬대요. 이영애 남편하고 자기하고 방산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붙었는데 자기가 낙찰이 되고 이영애 남편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영애 남편이 자기를 막 음해하고 막 이래갖고 서로 고소전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도 막 까고 같이 싸웠는데 자기가 뭐가 겁나갖고 말 안 하고 뒤에 여자 뒤에 숨어 있겠냐고 하면서 막 난리 났어. 박동수가 치매였나 봐. 나이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각동수가 그 보안관은 여자 뒤에 숨어서 지 할 말 안 하고 왜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그러냐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아까 방송에서 오늘. 그러니까는 또 보안관이 열박이 터져가지고요. 막 그래서 박정희님이 방송에서 박정희 찍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방송하신 거구나. 누가 자기를 박정희 뭘 말씀하시더만. 네. 방송에서 박정희 찍어내려고 그런다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찍어내고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찍어내고 말고 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수습할게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다 까야지. 박동수 잘못했다. 네. 그거 말할 입장이 아니잖아 박동수가.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니죠. 입장이 아니지. 제3자가 왜 껴들어.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뒤에서 숨어서 뭐 어쩌죠 그런 말은 아니지. 그리고 그치. 박동수 선생님이 그 이메일 그거 뭐 그 사람들 알아봐라 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나한테 비밀로 하라 그랬거든요. 나 블랙철님한테 이야기했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서만 됐지만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이야기 안 하지. 네, 왜냐면 이메일 부분은 내가 네. 건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 박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나한테 비밀로
비밀로 하자 그러면서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예. 자존감이 없네. 어, 그러니까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그래서, 너무하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신천보안관이 열받 터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시사타파를 위해서 그 광고 영상도 그 몇백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했는데 각동수가 실수해갖고 자기의 광고 회사 마음까지 다 그거 나오게끔 해서 광고를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의 짐당이고 윤석열 체제에서 지금 저기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단체에다가 그 후원하고 응원하고 이거 저 사업하는 사람들은 속이고 와요. 속이고. 그렇죠. 세무조사 받을까 봐. 당연히 실명을 안 하지. 세무조사 받을까봐 다른 그렇죠. 거는 고리덜미하고 세무조사 한 번 받으면 웬만한 날라요. 중소기업은 그냥 아작나요. 그냥 날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겁났는데 그거를 광고회사 이름까지 다 나오게끔 해갖고 방송에서 그거를 그 광고 영상을 트니까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보안관님이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회사에 타격을 주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 영상 트시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고맙다고 말을 하지는 못하면서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를 뒤에서 지금 까고 있다면서 보안관님이 지금 열받았어요 또. 박사님은 거시기 안 하실 거죠? 뭐요? 그 방송? 아니. 뭘 안 해요? 박동수님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깎게. 네. 갑자기 못 가니까 그 이미지가 튼튼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신랄하게 비판할게요. 내가 근데 욕하고 막 그러진 않고 돌려가면서 내가 비판할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저는 솔직히 봐요. 이게 박정님이나 저나 곽동수님이나 짤랑님이나 그냥 다 같은 유튜버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들한테 같이 공격당했던 입장이고 같이 싸웠던 입장인데 전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우야. 저 곽동수 선생님은 공격 안 당했으니까 냅두고 우리는 또 전우잖아. 어떻게 보면 박정님이나 특히 저는 전우잖아요. 전장에서 싸웠던 전우인데 음한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재밌으라게 맞아요. 막 코미디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지금 김칼쌤님 성격도 만만찮고 불같고 저도 만만찮고 하니 지금 뭐 둘 다 싸움 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붙이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막 걱정된다면서 저한테 전화해요. 싸우면 안 된다고. 김수현 씨도 그랬고 저한테 뭐 비디오님이나 뭐 여러 사람이 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얘기해요. 둘이서 싸우면 큰일 난다. 그 저쪽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면서 막 지금 막 그 얘기 하거든요. 이동훈 대표한테도 그냥 이대로 가실 거죠? 예. 그냥 가시게요. 저도 이종훈 대표 믿고 따르니까. 따른다기보다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종훈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저는 박재영 씨나 김칼쌤님은 동지로 생각을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하겠냐 그랬어요. 저는 총수님이 며칠 전에 그 이순현 전 깐 다음 날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사타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거의 멘트에서 내 주변 사람들 까지 마라. 뒤로 내 주변 사람 까지 말고 얍삽하게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가고 나를 직접 공격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방송에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선님이 그 말 방송을 듣고 야 재훈 씨 말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방송을 들었더니 이거 내 말 하네.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개총수님한테 문자했어요.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 그거 저한테 하신 말씀이죠. 나를 직접 가라 내 주변 사람 건들지 말라 하는 거 그거 저한테 하신 거 맞죠?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새벽 3시였어요. 이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핫딱지가 나왔고 참을 수가 없어서 문자 드립니다.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통화 좀 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전화해서 문자했어요. 제가 개총수님한테 사실은 잘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도 안 해요. 개총수님이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박재영 씨한테 한 말이 아니라 이순윤정한테 한 말이라고. 이순윤정이 이제 박재영한테 붙어가지고 자기를 이간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이순윤정한테 경고한 거라고. 박재영 씨는 내 사람으로 보지 내 측근으로 보지 동지로 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내가 왜 내가 도움받은 사람한테 그러겠냐. 그러면서 칼쌤님이나 나는 이종훈 대표도 방송을 할 때 좀 순중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왜 그렇게 뉘앙스를 그렇게 풍기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악감정을 갖고서 야 니한테 하는 말 같아. 그 말을요 자선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이종훈 대표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 해버리면 박정님만 거시게 되는 거지. 야 너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뭐 다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저도 그거 보니까 내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코스프레 되는 거죠. 그런 말 들으면 상황인 만큼.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하네 내 얘기하는 줄 알고 저기 제가 개총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내 얘기 아니라고 이순윤정한테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통화해서 푸는 거예요. 지금 박정님 이순윤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 이순윤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관종짓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 걸로 관종인지 박정님 잘 아시잖아요. 이순윤정 관종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사람을 부추긴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을 부추긴 사람. 그 사람을 잡아내야 돼. 이순윤정 잡아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이지연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이순윤정한테 말을 전해가지고 이순윤정 여기저기 전화하게끔 만든 사람을 잡아내야 돼. 그 박정님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어떤 사람한테 얘기 들은 적도 없어. 이지연한테도 얘기 들은 적이 없고 보안관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고 나는 보안관님 그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보안관님 나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이지연의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리고 이순윤정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근데 이순윤정이 김춘 작가님한테 뭐 전화번호 물어봤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게 전화 통화한 게 그게 딱 한 번이에요 여태까지. 그리고 이순윤정이 건드는 분들한테 박정도 뭐 김칼쌤님이 뭐 우리를 칠 거라고 뭐 안다 이 말도 나는 이순윤정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나를 거론하냐고. 근데 이순윤정이 미쳤어 진짜.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컨펌을 받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제가 봐서는 컨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그 김수현 사람 된다니까. 혹시 우리 개국본 상임이사 중에 김수현 씨라고 있어요. 개총수님도 방송에서 거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초기 멤버고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70세 드셨고 뭐 자기 그 사람이 뭐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말하는 게 되게 논리정연하고 세사도 오래 다닌 사람이라서 좀 말을 잘하세요. 근데 어저께 제 방송 듣고 김칼쌤님 방송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칼쌤님이 단단히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여태까지 내가 박세영님 방송을 들어도 그랬고 나랑 통화하면서도 김칼쌤님은 응원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저렇게 방송을 하는지 뭐가 단단히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풀어라 그러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도 전화해서 풀어야 되지 싸움으로 몰고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개국본 난리 난다.
아사리판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까 전화해서 풀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슬진정이가 지금 컨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잡아야 돼요. 저희는 차분히 잡아야 돼요. 차분히. 지금 당장 박정희만 저하고 일단 수습은 하고 저도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할 거고 건들면 문단 인터뷰하면서 아마 박정희님이 건들면 문단한테 오해는 풀 거고 그 말 들으면 다 푸실 거예요. 오해는. 오해하신 부분들은 다 푸실 거고 보안관님 간다님 명예는 어떻게든 가뜩 겪은 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명예훼손당한 거는 회원들이 풀어야죠. 예. 그러니까요. 보안관한테 무슨 정치 사기꾼이라고 그러질 않나. 여자들이 숨어갖고 뭐 말도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거였대. 짤량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더만 사람들도 좀 그런 오해를 했었대요. 정치를 하신다는 분이 맨날 한가롭게 커피숍에서 방송하고 있고 막 이런다고 저렇게 다녀도 되나. 여러 사람 만나고 다녀야 될 건데 그 오해를 좀 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 무슨 어떤 단체나 어떤 이런 데 뭐 걸리다가 이런 걸 다 제공받고 있고 그 사람 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오해를 했대요. 너무 이제 방송이 너무 한가로우니까. 사람들은 일반 사람도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가 나왔나 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이 박재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물권에 계셔봤잖아. 박재님도 동물권에서 엄청 당하셨잖아요. 당했죠. 예, 근데 이 온라인상이 뒤에 가려가지고 제가요 한 가지 얘기해봐요. 제가 통화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런 상처가 있어요. 어떻냐면 제가 동물권에서 어떤 사기꾼 인간이 있었는데 나랑 또 같이 후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시사타파 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서 개인적으로 친해서 통화를 자주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는 돈 받고서 그 동물한테 치료 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쓴 걸 다 들켰고 또 그거에 더해서 자기 스패너가 아가씨인데 아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이혼남이었거든요. 전화해갖고는 나는 거시기가 되게 커. 그리고 나는 그걸 잘할 수 있어. 나는 만족시킬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그런 성추행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랑 결혼하면은 뭐 나는 그런 거는 자신 있다. 내가 나이 차이가 나도 뭐 잘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성추행을 해갖고 그 사람이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성추행 당한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새끼는 그런 일도 있더라. 자기 스패너한테 아가씨한테 전화해갖고 그런 말들을 해갖고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나랑 친했던 사람한테 말했더니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요. 나를 척지면서 그 사람 내가 뒷말짜죠? 그게 뒷말짜이?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 통화 내용을 그 사람한테 전한 거예요. 엔지켓 할 때 그 통화 내용을 나랑 전화한 거를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나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검찰까지 넘어갔어요. 그게 기소가 된다 그래갖고 경찰에서는 또 그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근데 검찰에서 뭐라고 판명이 났냐면 그거는 개인적인 잡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도 험담하고 하듯이 개인적인 1대1 대화로 잡담을 한 거지 누구한테 알리려고 전체적으로 방송에서 퍼뜨린 것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거를 모욕할 목적이 아니고 둘이서 한 자담식 그냥 사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가 안 된다. 그러면서 불기소를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한 그런 것 때문에 아유 통화를 좋을 때 했다가 녹음했다가 또 넘기고 그런 인간들은 정말 나쁘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건들면다가 그 이슬림정 통화 내용을 이종훈 대표한테 제보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갑자기 심해졌대요. 이슬림정이? 내용 자체가 너무 심해졌대. 그냥 들어주기는 좀 그렇대요. 이게 뭔가 살아야 나겠다 싶었는가 봐. 이게 짤량이랑 이런 사람들 계속 요구해 대고 신이 계속 요구해 대고 막 갈라치기 하고 나도 이제 갈라치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야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이 누구를 악감정을 가지고 박정희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슬림정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도 이슬림정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문다님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슬림정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그렇지. 거기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그렇지. 그게 사실이죠. 그 세력이 나예요? 그 아니지. 진짜. 그게 아니지. 근데 이슬림정이 자꾸 박정희님을 언급을 하니까 통화 내용에서 그 박정희님도 또 청세름 실드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근데 저는 청세름을 이제 그 청세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누구지 그 조국 장관님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에 대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응원하고 같이 잘해보자는 뜻이었어요. 싸우지 말자는 뜻으로. 그것도 그 이후로 말 들어보니까 그 정경심 교수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도 본인이 이제 예전에 그 4월 24일 방송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상의를 했대 이지연하고 이슬림정하고 3명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슬림정이가 그러면 정경심 교수 1인 시위라도 해서 이미지를 회복해라.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래. 지가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거. 그것도 괘씸한 거지. 그 시위하는 폼대 보세요 그거. 자세가 시위한 자세입니까 그거? 그래요? 팜플레이트 놔두고 세워놓고 지금 뒤에서 핸드폰 보고 자빠졌고 방송하고 자빠졌고 하면 그게 뭐 시위예요 그게. 1인 시위예요 그게. 그냥 구색만 갖추는 거지. 그런 모습들을 시청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 이게 박재님은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날도 더운데 짠하다.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 시위하는 자세랄지. 1인 시위 그렇게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피켓 딱 들고 피켓 앞에 딱 서가지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게 1인 시위인데 지는 피켓 세워놓고 저쪽 그늘에 가고 핸드폰 보고 자빠졌어. 방송하고 자빠졌고. 그거 누가 좋아해 그걸. 누가 진정성을 보겠냐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마 박정님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박정님 모르는 상황. 이게 박정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시는 건데 박정님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있잖아요. 무슨 인지도가 있어요 제가 그냥. 그래도 인지도 있지 박정님. 이렇게 방송 한 번씩 하고 그러시면 시청자도 많고 인지도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박정님하고 저는. 방송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상황들이 있어.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 밑에도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오해를 사요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처를 하면서도 방송을 신중하게 했는데 박재님 그걸 파악을 못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이 하신 건데 그게 오해를 사버린 거지. 순수한 마음이 하신 건데 아마 보안관님도 그래서 오해 사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유념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재님하고 저하고 풀었다고 오늘 방송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방송해야지 뭐 사람들이 재미없으라 가지. 계속 싸우면 재밌으라 가니까. 재미를 안 줘야 돼, 재미를. 알겠습니다. 박재님도 방송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로 방송해서 예. 아니면 제 방송에 인터뷰를 해주시든가 차라리. 제가 풀었다 할게요, 그냥. 그 재미를 안 줘야 돼, 재미를. 예, 알겠습니다. 예, 방송은 한 8시쯤에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예, 통화 자꾸 중이었어요. 예. 자꾸 죄송해요. 아니, 전화드려서. 보안관님이 악 심었네. 나 이제 보고 있는데. 뭘 누시봐요? 악을 심었어, 완전히. 악을 씹었다고요? 얘 벌받으셨네, 보니까. 보안관님이요? 박동생이, 각동수 이야기가. 보안관님 박준호 얘기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근데 자기 존경을 하는데, 예. 어제는 좀 실수한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 여 자리에 숨어서 뭐 했다는 거. 그렇죠.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거지, 그거. 메일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누가요? 저기, 보안관이? 보안관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네. 메일 부분 이야기했는데, 네. 그거 제일 처음에 뭐, 박정님도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네. 그거 일단락 되지 않았어요? 메일? 누가 보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누가 메일을 보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 메일이 구글에서 보낸 거라, 구글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뭐 포기했죠. 근데 알 수가 없고, 근데 짤량은 안 보낸 게 확실하고, 각종 선생님 어쨌거나 나한테 뭐 건행이나 블랙첼로로 의심했고, 그리고 근데 그쪽도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네, 그쪽도 아까 통화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아니죠. 했는데 안 했다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안 근데 그분들이 안 밝히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 메일 보낼 필요가 없잖아. 그분들이. 근데 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요. 왜요? 지금 신촌보안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마 때문에? 마마 때문이 아니라 예. 마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신촌보안관한테 후원했다는 이유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기 어저께 짤량도 방송에서 또 정치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누구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그랬어요. 제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닐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제 집회할 때나 같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보안관님이요? 예, 개인적으로 근데- 만났거든. 그 마마가 전화해갖고 내가 마마하고 밥 먹으러 오면 그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그 마마 때문에 만나게 돼서 그렇지 내가 단둘이서 만나갖고 그 사람하고 한 적이 없다고, 둘이서만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근데 무슨 박정님은 후원했는데 박정님을 뭐 싫어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통화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밥 먹거나 커피 마신 적이 없다고. 제가 성격이 의외로 저기 조금 수줍은 타요, 저도. 그래갖고 생뚱맞은 남자하고 친하지 않은데 그런 둘만의 뭐 커피 마시는 거나 둘만의 식당에서 그런 거는 제가 막 어색해서 싫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마마가 밥 먹자 그랬는데 셋이서 만나서 밥 먹자. 뭐 자기가 밥 산다 그러길래 그래 그렇게 말은 알았어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스케줄이 다 갑자기 다른 스케줄 생겨서 안 돼. 그래서 둘이서 먹는데 제가 그 어색해서 어떻게 싫어 안 해.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안관을 만나지 않아. 왜냐 첫 번째는 어색한 것도 있지만 괜히 누머에 휩싸일까 봐. 왜냐면 저를 이제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 둘이서만 밥 먹으러 왔네. 저 사람 둘이서만 커피 마시고 있네. 이 색깔밖에 볼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보안관을 내 집을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뭐 그렇게 돈 그거 받은 게 대단한 뭔지 자기네들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저 지랄 연명을 싸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자기네가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 받으면 안 돼요? 뭐 같은 건데? 아니 유튜브 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받아도 되고 정치 나갈 사람이 그거에서 받는 거는 아직 뭐 그건 아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우리 회사의 일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건데 그게 왜 자기네들이 비난하고 씹고 뜯고 그래야 돼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 여기.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예. 또 이런 것도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저께 슈퍼챗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예. 어제 슈퍼챗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한테 또 슈퍼챗 받는다고 뭐라는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도 나한테 전화해서 왜 슈퍼챗 같은 거 받냐면서 안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또 나한테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자꾸 받으라고 하고 자꾸만 연락을 해서 자기가 꼭 나한테 슈퍼챗 사주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슈퍼챗 열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사람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요. 개총수님이 슈퍼챗을 얼마나 쏘는지 나한테 쏘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개총수님이 슈퍼챗 쏴봤자 10만 쓰지 뭘 쏘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하대. 그래서 내가 슈퍼챗을 열긴 열었는데 계속 열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는 열어서 받아서 좋은 일에 쓰겠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고 제가 그거를 인증까지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돈을 받고 있는데 나의 후원자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지금 나한테 슈퍼챗 엄청 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신출 얘기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한다 그래갖고 후원을 뭐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떨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내 후원자인데 그랬더니 기분 나쁘고 갔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결론은 박진 생각은
대한민국 올 것이 박정희한테 가니까 배 아프겠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네. 누구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전제하는 거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이유가 자기네들한테 갈게 그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지금 미디어 벙커가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도 미디어 벙커의 후원자인 사람 중에 에릭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왔잖아요. 나를 후원하고. 아, 웨스트사이드. 이 웨스트사이드 에릭. 그러니까 연락인 거야 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나한테 그래요. 갑자기 나타난 웨스트사이드 에릭이 나한테 후원을 엄청 하니까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나중에 나한테 사기칠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돈 조금 그거 후원하고서 사기치는 목적이라면 나한테만 후원해야 맞죠. 그죠? 그 사람은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후원해요. 개총수님 방송에서도 50만 원씩 몇 번이나 쌌고 짤량한테도 50만 원씩 쏘고 슈퍼챗 엄청 쌌고 미디어 벙커에 쌌지만 저기 각도선생님한테도 쌌고 칼스님한테도 쌌고 청생한테도 쏘고 우리 지역에 민중공방에도 쏘고 웬만한 데 다 돌아다니면서 다 쌌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면 나도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겠네. 다른 슈퍼챗 쏘는 게 개총수님한테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나?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 왜 이렇게 시간벽을 끄고 사람을 갖다가 의심부터 하지? 그게 온라인 되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사기꾼 같은 시퍼를 가지고 있나 봐. 그러면서 지들은 돈도 안 쓰고 돈도 안 쓰는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지들은 별로 후원도 안 하고 돈도 안 쓰는 인간들이 꼭 남이 하는 걸 가지고 뒤에서 감나라 배달하고 그 돈 개국본에 내지 왜 거기다 내냐 그러고 거기다 주냐 그러고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그 보안관님은 예. 그럼 다음 주에 뭐 각동생 만난다고? 예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정리할 거 정리하죠. 열받았지 그 사람도. 자기가 여태까지 말을 못한 이유는 정치도 하려고 하고 어쨌거나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루머나 어떤 뭐 그런 말에 우량들이 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수위가 넘었다 생각하는 거죠. 선을 넘은. 예, 수위가 넘어서 완전히 그 사람을 계속 사기꾼으로 몰고 아직도 사기꾼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아마 보안관님이 짤공장을 고소할 거예요. 짤공장 왜요? 고소하는 아, 거예요. 정치 사기꾼? 네, 정치 사기꾼이란 말은 아니고 자기 아, 근데 명예훼손이. 솔직히 짤공장이 진짜 안 했을까요? 메일을? 메일이요? 음.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학생님 말이잖아요. 네, 각동생. 맞아. 근데 근데 나는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이거 짤공장이다 딱 그랬거든요. 근데 보안관님도 그거 메일 보더니 이거 짤공장 같은데 딱 그랬고 나도 그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짤공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거 봐봐 이거 누가 한 거 같아 했더니 짤공장이 보냈네 딱 그러더라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그 각동수가 그 실드 줬잖아요.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함께 하니까 동지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굳이 그 메일을 왜 보내? 그걸? 네? 알아볼 게 뭐 있어요? 예? 뭘 알아보겠다고 메일을 보낸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보안관이 백수 건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체도 갖고 있지 않고 맨날 빈둥빈둥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게 돈이 우리 개국본에 들어온 이유가 돈 뺑 뜯고 뭐 이렇게 자기의 그런 걸 시청하기 위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정확하게 직업 있고요. 그리고 뭐 차 없는 거 가지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근데 남자가 차가 없어. 그래서 왜 박정희 씨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어디 다니고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항 그런 장애가 공항 그게 있더라고요. 공항 장애가 그러나 그래갖고 운전하다가 가끔 자기 운전 못하니까 저들 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장애가 오면 그렇대요. 그래서 운전을 계속 차를 못 갖고 다니고 그래서 택시 타고 다니고 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놀러 가려고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한테 뭘 가지고 오라고 이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왔어. 근데 BMW 차를 타고 왔어요. 직원이. 그래서 이제 BMW RV 차를 타고 왔는데 신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보고서 아이고 사장은 차도 없는데 직원은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제 차인데 그냥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원 있는 데서. 그러니까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가 그랬거든요. 내가 차가 없어서 내가 뭐 뚜벅이 하는 줄 아나? 이유가 있으니까 뚜벅이를 하지.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뭔 상관이야? 근데 사람 사는.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왜 차가 없냐고. 그 얘기를 하고 직업 가지고도 어떤 회사 뭐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밥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의 명함을 받았는데 어떤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 그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한 데가 또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돈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돈이 있지만 아껴 쓰는 사람 그런 거죠. 그리고 슈퍼챗도 어쨌거나 한 달에 50만 원 이상씩 꼭 하고 있고. 근데 왜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슈퍼챗 쏘고 자기 생활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사람을 자꾸 몰아세우는데 이거는 개국 본 사람들 이러면 안 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전체는 아니고 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 반이 이상하다니까 반이. 근데 그 사람이 짤공장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이 말을 저기 보안관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람이 첫 번째 전달한 사람은 맘하고 두 번째 그 말을 받아가지고 짤공장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때 짤공장을 실드 치는 사람은 개총수님이고 또 각도수 선생님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 내가 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죽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짤공장을 실드 치니까 10번 찍는 거죠. 예.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저하고 예. 일단 보안관님은 예. 저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뭐 박정님도 예. 보면 곽동수나 짤공장을 예. 누구는 하되 지금 예전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관계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못할 거 아니야. 예. 난 짤공장 못 못했잖아 하잖아. 얼마 전에.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어? 하려면 민낯을 공개해버려야 돼.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먼저 건드는 게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 수초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그 옆에 뭐 블랙칠로 하고 아니 짤공장 옆에 그링하고 블랙철로는 수족처럼 움직이는 애들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그 밑에 애들이 있어. 그 밑에 애들. 그게 누구예요? 그 애들 잡아야지. 그 밑에가 누굴까요? 그 밑에 애들 잡아야지. 청소년방에 있는 애들. 그 라이프랑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니요, 청소년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짤공장의 수족입니까? 짤공장의 방송에 있는 사람이 짤공장의 수족이죠. 박정희 솔직히 예.
사람들은 닉을 바꿔요. 네. 누가 누군지 몰라요. 네. 카톡에 실명 떠요? 닉 떠요? 닉 뜨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짱공장 채널에 있는 사람은 짱공장의 그 찐 구독자들이고 청소년 채널의 구독자는 청소년 채널의 찐 구독자고 아니요, 제 왔다 갔다 채널의 구독자는 제 채널의 찐 구독자지. 해요. 다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짱공장을 치려면 짱공장 채널의 구독자를 쳐줘. 아유 참. 다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한두 명 있더라고. 그게 누구예요? 그 말을 좀 해야 되나. 여러 사람들의 여기저기 다 친한 사람. 나이가 좀 있고, 여기저기 다 친한 사람. 그게 누구? 다 소통이 되는 사람. 에? 다 소통이 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거 이야기도 박정희 또 방송 이야기할 거잖아. 그 얘기 안 할게요. 그거 안 들을게요 그럼. 네, 이야기 하실 거잖아, 안 그거. 들을게요. 내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들을게요. 네, 그냥 저는 네.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조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이거 연기 피우는 거 아니에요. 네. 대충은 나왔는데 나이가 좀 있고, 네.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저기 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여자요? 예, 박재영님이랑 짤량이님이랑 뭐 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종훈 대표랑. 문춘자 선생님이요? 예? 문춘자 선생님? 의심은 해요, 제가. 거의 80% 의심합니다, 80%. 문춘자 선생님 그런 일이 없는데? 아니야, 제가 80% 의심해요. 어? 그분하고 이슬림정하고 엄청 친해요. 그건 아시잖아요. 둘이서 친한 건 알아요. 맨날 소통하고. 어. 이슬림정은 그 양반은 그냥 자기가 알아내가지고 말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들어서 이야기할 사람이지. 그리고 2달 전부터 내가 배신할 때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다 강주 쪽 사람들이에요. 진짜. 구초이스랑 그런 쪽 사람들, 내 의심은 그래요. 구초이스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강주기업군에 있어요. 아. 네, 옛날 미리줄마하고 친하게 지내던. 아. 마음결 이런 애들. 네, 전 그쪽에 강주 교육반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박정희님이야, 뭐, 문춘자생하고, 뭐, 누구야, 스카이필, 스카이필. 스카이필도 저는 인사도 안 해요. 스카이필 잘 몰라요. 이제 내가 봐서는 나는 한 80% 의심을 해요. 아, 그렇구나. 이슬림정이가 그렇게 하고 다녔던 뒤에는 아마 강주 쪽 사람들이. 그 문천 선생님이 짱공장 잘 안 가는데? 짱공장 씨, 저기 짱공장에 대해서 나랑 같이. 성태롬은 어떨 것 같아요? 문춘자생하고 성태롬하고. 성태롬하고 문천 선생님하고 친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니, 짱공장 채널 안 가요, 그 사람은. 왜냐면. 성태롬하고 문춘자생 왜 안 친해요? 그래요? 아유. 나는 몰라. 근데 왜냐면 제가 청소년 채널에 안 가요. 안 가서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체크는 안 달아요. 문춘자 씨가 체크는 안 단다고. 청태롬 채널 가서. 근데 다른데. 내가 봉화마을에서 어떤 걸 봤냐면 청태롬이 옆에 사고를 쳤잖아요. 네. 다들 청태롬을 예매하는 분위기야, 회원들이. 네. 본인 혼자 가서 따뜻하면서 청태롬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스카이프를 붙여가지고. 아, 스카이피라고 저기 누가 하고요? 문춘자. 이게 본인들끼리는 다 내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박진희 저는 문천 선생님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잖아요. 문천 선생님한테 칭찬했잖아요. 칭찬하고 문천 선생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 제가요, 그분이 나만 만나면 뭐 꽃향 주고 된장 주고 올 때마다 뭐 김치 주고 뭐 주고 해갖고요. 내가 너무 막 미안하고, 근데 또 내가 교통비라도 주려고 돈 찔러주면 또 안 받고 그냥 막 전적이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깔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깐다면 진짜 은혜를 원수 갚는 격이 돼버려요. 까지 마시고 손절하라고요.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리를 좀 두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거론하면서 칭찬을 안 할게요. 그렇게는 아니, 칭찬을 하셔도 돼. 그래서, 하셔도 되는데, 이 뭔 정보가 그쪽에서 넘어온다 그러면 그냥 팩트체크하고 아니면 말아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걸 믿지 마시라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아까도 곽동수 선생 말을 믿냐고 내가 여쭤봤잖아요. 진짜 곽동수 말을 믿냐고. 내가 아까 블랙첼로하고 통화할 때는 내가 어제 처음 통화했거든요. 네. 어제 처음 보이스톡하고 오늘도 보이스톡을 했는데 네. 먼저 연락이 오셨더라고. 네. 블랙첼로님한테. 그래서 네. 보이스톡을 해서 어제 오늘 2번 통화했는데 네.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야. 말투나 이런 거 들어보면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 통화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근데 뭐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앞뒤가 맞아. 말하는 게 자꾸 사무적이면서 그래도 좀 세련된 말투를 써요. 앞뒤가 또 맞아. 네? 앞뒤가 맞다고. 그러니까 세련된 말투를 쓰면서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거죠. 아니죠. 내가 이 메일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네. 자기는 3번 갔는데 네. 3번 박정희 의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럴 절대 없다. 네. 나중에 풀려지겠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자기가 뭐 전화해서 해본들 뭐 믿겠냐. 네. 내가 나중에 풀어지겠죠 하고 말던데 네. 이게 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4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앞뒤가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네. 막 연피하려는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은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말하고 끝에 말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맞더라고. 통화할 때 저는 그런 거 유심히 봐요. 들어요, 유심히. 근데 맞더라고. 이게 괜한 의심 때문에 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세요. 메일은. 뭐 보안관리 간다님 뭐래요? 누구라고 의심한대요? 보안관리 간다님이요? 자기는 짱공장이 아니라 하니 블랙첼로 아니면 건행이라는데 보안관님도 블랙첼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나랑 보안관님은 지금 블랙첼로를 의심해. 네. 내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마 제 촉이 맞을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봐서는 곽동수가 연기 피우는 것 같아. 곽동수가 메일을 보냈나 그럼? 아니, 짤량이 보냈는데 난감하니 짤량을 보호를 해야 되겠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 그거 둘밖에 모르잖아. 그 알리바이 증명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뭐 그때까지 밥 먹었다는데 누가 한 명 왔다는 그 사람 그럼 대봐라 그러면 되는 거지. 알리바이 증명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자기들 말이잖아. 안 그래요? 둘만 밥 먹었다는데 누가 한 명 더 왔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러면 뒤지시면 해보면 되겠네. 그럼 알리바이가 정확하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게 짤량이 난감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메일 때문에. 그 곽동수 선생님이 스님한테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아니라 그랬다면서요. 네.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네이버 뜬 사람이 누구예요? 건행하고 블랙첼로잖아요. 네. 책임을 넘기겠다는 소리. 그 사람 굳이 말할 필요가 어딨어. 그러니까 건행하고 블랙첼로하고 마마인데 그쪽을 알아봐라. 그런 사람 그셋 중에 말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지. 근데 예. 박정님도 생각을 해보셔봐. 네. 아니 모르면 와, 야 짤량은 나 밥 먹었어 그럴 거 없어. 네. 다른 쪽으로 알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찍어주냐고. 그래서 셋이 더 그게 그 심정이 간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결국 거기 시작하고 사무실에 와서 신청방과 요구를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왜 소설을 써주냐고. 그러니까. 함께 요구를 했다. 그래서, 아 그럼 무조건 오해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럼 짤량은 용의자에서 벗어나는 거고. 맞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솔직히 나 곽동수 선생 입장이라면 네. 저는 그냥 나 짤량 같이 밥 먹었어 그 시간까지 나 입증할 수 있어. 어, 짤량은 아니야 하고 끝내야 돼. 어, 거기서 끝내줘야 되는 거지. 왜 사람들 오해하게끔 자기도 확실치도 않은 건데 이름까지 정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좀 의심 간다라고 왜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안관님도 네. 아마 나는 솔직히 그래요. 곽동생이 연기 피운다고 말해요. 연기 피운다고. 짤량이 또 의심 가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아무튼 짤량이 아니란 거를 면피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을 시킨 거잖아요. 그 사람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쪽 사람들 의심이 간다. 신촌보안관 욕하고 다녔다. 그것까지 이야기할 정도 이 애들이 맞다라는 거잖아. 박정님은 오해할 거잖아요. 확실한 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 세력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와버린 거잖아 지금. 이게 조금만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그 중간에서 말 옮기고 다니고 중간에서 모사 꾸미고 다니고 뒤에서 드론 조종하듯이 조종석에 앉은 애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이슬윤정이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들은 거 그냥 입이 근질거려서 말하고 다녔을 뿐이고 이슬윤정이 성격을 잘 알고 성향을 잘 파악해서 이 사람한테 던져준 사람이 나쁜 거지. 터트리라고. 그 사람들 잡아내자는 거죠. 근데 단톡방에서도 어제 문춘자, 이지연, 이슬윤정 나왔어요. 3명. 단톡방에서 이지연, 이슬윤정, 문춘자 그렇게 셋이 나가요? 제일 확실하다. 근데 10년 결혼은 안 됐는데 대충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문춘자 씨하고 이지연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문춘자 씨 어저께 내 채널에 와갖고 막 10만 원 쏘더만. 네, 슈퍼챗 썼어요. 이게 조금 더 확실해지면 저는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개국본에서 지금까지 분란 일으켰던 애들이 신라잖아요. 네. 신라 미리지누마. 네. 내가 조금 알아본 거는 이건 확실치 않아.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건 한 30% 정도 알아본 거예요. 네. 문춘자 씨하고 신라하고 지금 연락해요. 진짜? 30%는. 내가 알아본 거는 30%만. 문춘자 씨랑 신라는 원래부터 친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도 연락해 미리지누마입니다. 그쪽이랑. 여기 그냥 구초이스라 내가 가운데 있거든. 마음결하고. 근데 문춘자 씨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 그래. 그 정황상 다 나와. 그게. 이거는 내가 30%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심증은 있어. 들은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정확하냐 안 하냐는 나중에 더 판단해봐야 돼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게 내가 박정희한테 문춘자 씨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개국본 내에서 서로 이간질 시키고 싸움 시키고 회원들 간에 이간질 분란 일으키게 하고 이런 모든 중심에 그럴 수가 없는데 항상요. 제가 얘기해 줄게. 제가 개국본 떠난다 그러고 안 하겠다 했더니 나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서 대표님한테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막 대표님한테 막 어쩌죠. 대표님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저쪽 인간들 우리한테 막 개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춘자 그러면 그 박정님 네. 이슬윤정이 당시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슬윤정이가 통로를 하면 그때 믿을 거예요? 문춘자한테 들었다고 하면 그때 믿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딱 그 이슬윤정 입에서 네. 누가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 그러면 누가 했어요? 딱 나올 때까지. 나는 80%는 힘든 거지. 지금까지 개국본 내에서 이 쉴라랑 같이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게 앞에 모습하고 뒤에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앞에서는 개국본 지켜야 하는 애가 뒤에서는 지네들끼리 침묵질하면서 그 연병했던 애들도 있고. 내가 한 6개월 알아봤어요. 이게 6개월. 하도 개국본이 밑에서 난잡을 지키길래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좀 봤더니 몇 명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때 같아요. 지금 그때 같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야지 개국본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터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홍역같이. 꼭 어디 가나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빨리 힘을 잃게 만들어야지 사람들 간에 서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개국본 내에서 누가 믿음이 있어요. 서로 다 그런 걸 싸우고 밖에 없지. 그걸 제일 좋아할 애가 누구겠어요? 쉴라 아니겠어요? 쉴라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머리 아프네 진짜. 박정희 너무 순수해서 그래. 보니까. 아니에요. 많이 순수하시네. 보니까. 아니에요. 많이 순수하셔. 이게 메일 부분도 그렇잖아요. 곽동수 선생이 왜 그 정확히 3명 중 3명을 지칭을 하냐고. 그럼 이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그걸 고치고대로 믿으면 어떻게 또. 그 욕을 했는데 짝꿍장은 알리바이가 정확하고 나머지 3사람이 그거 심정이 간다. 그런 말 왜 하냐고. 그러니까 왜 사게. 그럼 그 사람들한테 화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는 내가 말하면 고자질하고 좀 그런 거 같으니 그렇게 어떤 말 했는지는 말 안 하겠지만 자기가 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온대요. 근데 블랙첼로가 제가 했던 소리도 있어요. 아까
왜 신촌보안관이 정치사기꾼 소리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말이 오갔냐면 너무 한가하다. 방송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가하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건데 네. 또 그 말을 듣고 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마마님이지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전한 게 아씨 뭐 도망가고 사기꾼 아니냐 저거?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또 짤령한테나 이런 사람한테 전한 사람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지. 예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물레방아를 가서 네. 앉아만 있었는데 소문은 어떻게 나요? 애기 낳고 나왔다 그러는 거잖아. 말이 한 단계 높여지면 전해지면 이게 살이 붙어요. 이게 나는 각동생님의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짤량은 아니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해줬으면 상관이 없어. 그 본인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왜 화살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버리냐고. 그럼 박정님하고 보안관님은 그 사람들 의심하지. 왜 각동생이라는 사람이 신뢰가 되니까. 신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 증거도 없고 누가 했는지 확실치도 않은 사람들을 괜히 의심하면서 세력 질환에 어쩌래 그런 소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오해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오해잖아요. 그 진실이 확실히 밝혀지면 오해가 아니더라도. 나 각동생이 그래서 이상한 게 나는 박정님 그거 생각했을 줄 알았네. 신뢰를 하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그 사람을 뭐 신뢰하니까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다 하니까. 왜 근데 그 사람들을 정확히 지목을 하냐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자기도 모른다면서. 그 사람들이 의심이 간다. 보안관 욕했다. 거기까지 나와버렸으면 박정 당신 짤량 의심하지 말고 걔들 의심해. 걔들 보안관 욕까지 했어. 이 말이잖아. 근데 본인도 몰라. 이메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근데 화살만 돌린 것 뿐이에요. 자기들한테 올 화살을 그쪽으로 돌려놓은 거야. 나는 그렇게 판단하네요. 그 부분을 오늘 곽동수 씨한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박정희님 난처하니까 안 하네요. 그 말하면 또 난처하잖아 또. 맞아요. 비밀이 샜네 어쩌네 하면서 또 그래버리니까. 맞아서 안 돼요. 예. 이게 화살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돼요. 본인들한테 온 화살을 본인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들 알아봐 저 사람들 의심스러워 해버리면 자기들이 화살을 돌려버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안관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음한 사람 의심하다가 괜히 내가 봐서는 이거 70%는 아니야. 30%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70%는 블랙칠로는 아니에요. 건행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하면은 이제 블랙칠로인데 젊고 배운 사람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제일 의심할 것 같은데 마마님 나이가 있어서 메일 보낼지도 모를 것 같고 근데 이게 내가 봐도 70%는 아니에요. 내가 이걸 블랙칠로님 뭐 감싸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화살 돌린 사람을 더 의심해봐야지 그러면. 난 솔직히 메일 이거 더 크게 안 벌려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굳이. 말 안 할게요. 근데 뭐 보안관님은 또 어떤지 모르지 뭐 자기 뒤집하니까 자기가 받은 데미지가 또. 근데 곽동수 선생하고 또 만나면 아마 메일 이야기는 덮어질 것 같던데. 그래요? 그냥 해프닝으로 덮어질 것 같아요. 아유 그럼 다행이고요. 아유 머리가 아프다. 그 짤량님은 또 왜 그렇게 방송에서 또 보안관님 까고 그랬대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첫 번째 짤량이 보안관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보안관님이 그 민주당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회의를 한대. 민주당사 안에 가서. 근데 그 회의하는데 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고 또 뭐 뭐지 거기 회의 같이 하는 사람 중에는 뭐 교수도 있고 뭐 이런데요. 근데 그 거기에는 또 니아도 있는데 니아가 특보연대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개국본을 까고 있대요. 개국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민주당에서도 개국본은 안 돼요. 그래서 개국본의 단체랑 같이 해라 뭐 이 개국본이랑 이거 같이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나 봐요. 그러면 니아가 개국본을 험담을 하는데 개국본에는 뭐 어떤 뭐 드센 여자들이 장악을 해갖고 개국본이 이제 맛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대요. 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또 뭐 이종원 대표에 대해서도 좀 안 좋게 몇 가지 얘기를 해서 이종원 대표가 지금 고소를 몇 건이나 당하고 그 집회에 대한 후원금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확정이 안 됐는데도 어쨌거나 그걸로 뭐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 뭐 어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을 착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보안관이 그 옆에서 듣다가 이거는 아니지 싶었고 개국본에 대한 실드를 친 거예요. 개국본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저쪽 인간들이 지금 덮어씌우는 그런 거는 전혀 무관하고 몇 번을 고소를 당해서 조사 받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왜 또 그런 말이 나오냐면서 개국본을 실드 치면서 다툼 아닌 다툼을 했더니 거기에 민주당의 의원이 좀 높은 사람이 그러면은 너는 자꾸 개국본을 실드 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안관한테. 그러니까 보안관이 자기가 보고 있었던 일을 지금 이런 일들을 다 내막을 쓰려고 했더니 문장력이 딸리는 거예요. 글씨를 쓰기가. 그래서 짤공장이 국문학과 나왔고 어쨌거나 말도 잘하고 그런 작가니까 그 짤공장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짤공장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고 그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짤공장을 만났는데 보안관님이 짤공장 나의 얘기는 짤공장이 안 들으니 박정 씨가 얘기하면 좀 들어줄 것 같으니 박정 씨가 좀 대신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짤공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보안관님이 네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보냈는데 네가 답장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걸 부탁했는데 좀 해주면 안 돼?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짤공장한테. 그때 짤공장이 흥분을 해가지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내가 자기 직원이야. 지가 나한테 월급 줬어. 하면서 막 애가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막 방방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히 받는 거 보여서 너 왜 그러냐고.
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안 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지가 뭔데 나서서 이걸 나한테 하라 말하고 시키냐고, 지가 무슨 뭐 이재명이라도 대 하면서 막 걔가 막 방법 뜨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사람이 개총수님한테 부탁할까 봐 그랬는지 개총수님한테도 미리 말했대요, 자기가. 짱구자 개총수한테도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아, 정말 뭐 귀찮아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니까. 개총, 그거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고 그런 일을 자기한테 시켰다고 그때부터 막 제가 뚜껑이 열리더니 막 계속 보안관을 시더라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마마가 또 이제 그런 돈 얘기, 박정한테 돈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이딴 말 하니, 저게 그냥 그 정치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이쪽 진영에 왜 왔는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보안관을 까고, 보안관에 대해서 막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별것도 아니구만. 예. 그러면 보고서 써주면 되지. 개국본을 위해서 써주는 건데, 그거를. 그 설명을 이렇게 누가 안 해줬구만. 그것 때문에 써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짜장한테. 아니, 그 사람도 솔직히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개국본 회원이면 회원이고 그냥 간섭 안 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개국본 회원이고 개국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드 쳐주고 그거를 관여하려고 했는데, 그거 뭐 이렇게 승질을 내냐고. 그 사람도 신경 안 쓰면 더 좋지. 근데 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을 또 보안관이 뭐라 했냐면, 알았다고 나도 이제 개국본이 신경 안 쓰겠다고. 국회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나는 이제 그냥 거의 관여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꽝귀를 흘리겠다 그랬더니, 또 짜양이 또 그거 얘기 듣고 개국본 회원이라면서 또 이제 남발이야 뭐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또 저게 되냐고 하면서 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그 작은 거 별것도 아닌 감정 가지고 꽂혀갖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박동수 선생님이 나한테 한 말도 있어요. 짤량이 뭐가 한번 꽂히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는데요. 짤량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 진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뭐 하나 꽂히면은 누가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나 꽂히면 나 당하니까. 뭐 하나 꽂히면 지금 옆에서 그 사람 못 말리겠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아무도 못 말린다 그래서 아니래도 못 말린대. 누가 얘기해도 안 된대. 개총수님이 얘기해도 안 되고 누가 얘기해도 안 된대요. 그래놓고 아무 일 없다는데 헤헤거리고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쟤는 개총수 박동수 말대로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아픈 사람? 네, 그래서 왜 여기가 설마 그런 게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신질환이 있긴 있어요. 자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대잖아. 그래서 밤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자고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잠결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남동생이 오늘 잤는데 내일 죽은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네,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황장 비슷한 게 있고. 네, 뭐 그런 거 있대요. 뭐 별것도 아니고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서로 그냥 서로 싸움을 하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싸움을 해. 서로 그냥 풀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쪽 하바리들은 좋아서 죽어 지금. 빨리 수습해야 되겠네. 네. 하바리들은 좋아서 죽어요. 빨리 수습. 그럼 저희는 화살을 그쪽으로 돌립시다. 말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네. 다들 그 짤량이나 각동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인데 네. 서로 소통을 조금 뭔가 좀 사소한 것 때문에 좋은 사람이게 뭘 좋은 사람이에요, 짤량이. 일단은 그렇게 가게요. 일단 그렇게 가고 중간에서 말 옮기는 것들부터 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잡아 들어가게. 그게 낫지 않아요? 애초부터 잡아 들어가 버리면 반발이 심해지니까 반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잡아 들어가. 저 정수에서 잡는 거 봐요. 권혁하고 미봉부터 쳐냈잖아요. 실드 못 치게. 이게 정수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나서서 정치에서 옹호합니까? 유튜버들? 아무도 못해요. 미봉하고 권혁이 쳐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정선수가 지금 미봉하고 그 미디어벙커하고 권혁하고 단절했어요? 단절했어요. 그 이제 권혁도 이제 안 나와요? 예,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열공으로 안 가고. 싸웠어요, 둘이. 정선수하고 권혁하고 싸웠어요? 그 열린공감 사무실 옮겼잖아요. 일산에서. 어디로 옮겨요? 자기 집으로 옮겼다던데? 정치에서 집으로. 세상에. 그렇구나. 이게 그때 그 논문 이야기 끝나고 네. 바로 트러블이 있었나 보더라고, 둘이. 그래서 그때 바로 미국 가버렸어. 그 다음 온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 왔는 거 어쩌는가 모르겠네요. 소리 소문없이 왔다 갔다 놈이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강남 어디 그 케이블 방송에 들어간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쪽하고는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걔는. 우리 쪽으로는 안 나타날 거예요. 지 혼자 놀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그렇구나. 네, 미봉은 이제 저기 뭐, 수사모 쪽에 단톡방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긴 있죠. 그래도 권혁이가 나서질 못하니, 걔들이 뭘 하겠어요. 그 기회도 조종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서겠습니까? 저겠습니까? 절대 못 나서죠. 해봤자 뭐 방송에 참여해서 대도하는 책글 몇 글자 쓰는 거? 그 정도 수준? 누가 뭐 방송해가지고 뭐, 우리같이 막 앞장서 셀 사람 누가 있어요? 걔들 중에. 없잖아요. 정천수만 한 두 번 더 방송해서 이마박에 좋은 글씨만 써주면 돼요. 그럼 대충 끝나요, 이 일은 이제. 그럼 대충 끝나요, 이제. 그래요. 그럼 베이라 개국본은 건들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에요?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다들 같이 한 거지.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다들 같이 한 거지. 나 혼자는 못해요, 이거. 혼자 하셨죠. 옆에 도와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같이 하신 거지. 일단은 그 중간에서 말 옮기는 애들부터 잡아내기요. 그게 최고 급선무예요. 걔네들이 없어져야지 유튜버들도 조용해요. 여기 정보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알아보기 귀찮고 누가 정보 전달을 안 해주면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정보 전달을 안 해주는데. 그런 애들부터 잡아 돌리면 돼요. 그러면 조용해질 거예요. 빨리 해볼게요. 그래요. 이 박정님한테 누가 정보 주는지 대충 없어요. 나한테는 명정이다, 명정. 보안관님이 주고요. 예전에는 명정이가 줬어요. 명정이가 막 이쪽저쪽 다니면서 뭐 어디서 누가 내욕하거나 뭐 이러면 뭐 캡처해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만 주라고 막 말했더니 그나마 요즘에는 안 주더라고. 내가 단톡방 카톡도 차단하고 문자도 차단하고 전화도 차단했어요. 하도 귀찮아갖고 엄청 전화 오고 막 쏘라더라고. 다 차단해버렸어. 그때 이제는 차단했으니까는 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못 보는 거죠.
일단 보안관님하고 박재님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일 부분을. 네.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그쪽에 신경을 안 써놔서. 이제 알아보니까 조금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같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식사하셨어요? 아, 예, 예. 아, 소리 첫번에 나고 식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날 만해. 내가 봐도 엄청 화날 만해. 열받이 터져요, 지금. 아니, 가만히 있지. 잘려고 모든 와서 TV를 치키 끌고 하지만 가시해가지고. 청소를 지금 맞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해도 너무하더만. 나 체크를 잡았는데. 네. 너무하더만. 그러니까 제가 아니, 뻗치는 거예요. 제 거 체크를 보셨어요? 아니요? 뭐라고? 안 보셨어요? 네. 아, 충분히 마음 이해한다고. 화요일날 만나서 해보면 그때 방송하셔도 늦지 않다고 내가 그랬지. 일단 화요일날 만나시기로 했으니까. 블랙첼로로 다 나간다고만. 네. 이게 박재님하고 출고 싶다 그래요. 어디서? 개총수님 방송에서? 누가? 지금 체크를 어디서 한 거예요? 제 방송에서? 제가 박재님 방송이다. 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예. 네. 네. 내가 그 말씀 드렸지. 예, 예, 예. 맞아요. 블랙첼로님도 나가신다 하더만. 네, 그 근데- 풀어라. 가서 오해는 풀어라. 그랬더니. 근데요. 네. 제가 그때까지 참으려니까 속이 천불이 나 지금이라도 방송 켜갖고 막 바다다다다다 했는데 그러지. 지금 미친 것 같았어요, 지금.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막 지금 아픈 게 머리통이 깨질 것 같아, 지금. 그러면 박재영 선생님은 뭐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요? 일 아니가요?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단이 났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아니, 지금 이 돌아가는 판때가. 아니요, 이순윤 정이 음. 개총수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알아요, 그건 저도. 사람들한테 햇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나는 그걸 어떤 소리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순윤 정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가 방송에도 그랬잖아요. 이슬윤정님이 네. 개국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그렇게 행동한 거다. 네. 한편은 얄밉지만 이해는 간다. 네. 내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도 네. 얄밉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개국본 사랑해서 저 네. 개국본 유예될 사람들을 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네. 그 나도 이해가 간다. 네. 그런 방송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박재영이 방송에 갖고 또 막 그래버리니까 근데 짤량 너무했어. 진짜 너무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저한테. 알아요, 나 그거 봤어요. 기가 막혀갖고. 아니, 지가 나랑 나이가 몇 살 차인데 이 짓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이 싸가지 없게. 하지가 그거는 하여튼 싸가지 겁나 없어, 하지가. 내가 몇 번을 했다니까, 싸가지 없는 짓을. 짤량하고 좀 마마님하고 박재영님하고 안 좋은 거지. 이종훈 대표하고는 그렇게 크게 안 좋은 건 없잖아요. 안 좋은 건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짤량 편을 드니까. 네, 나도 마마도 나한테 전화 말하기를 짤량 전혀는 정말 애가 싸가지가 없다고 이렇게 놓고선 나랑 통화 끝내고서 짤량 방송하는데 거기 들어가고 짤량님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줍대 없는 사람. 이게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거지. 내가 또 나야 아주 솔직히 그 사람들 잡읍시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고 그냥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국본 사랑하셨고 지금 이종훈 대표도 뭐 같이 연대하신 거지. 박재영님이 부하도 아니고 꼬봉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방송에서 적당히 하라 할 때 적당히 하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그 짤량할 때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박재영님한테만 한 거잖아요. 어제 짤량 그 체크를 봤을 거예요. 근데 이종훈 대표도 GH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요, 내 얘기 내가 방송에서 아니야, 그는 저도 내가 생각하면 또 내 얘기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종훈 대표 말 들으면. 근데 조금 한 발짝 물러서다 보시면 네. 어제 박재영님이 방송하신 아니,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종원 대표가 방송에서 주로 구독자들 향해서 반말하면서 맨날 막 명령처럼 말하는 거 좀 거북해서 그거는 고친다고 했어요. 자기가 고친다고 했고 많이 고쳐졌잖아요 지금. 거북한데 또 아까도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길래 내가 아무리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더라도 자기가 개총수면 개총수지 저도 어느 회사의 대표의 부인이에요. 우리 남편도 회장이라는 소리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 직원들도 많고 하는데 나도 대우받고 살았는데 자기만 잘났어? 근데 왜 나한테 지적질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자면서 말하냐고. 더구나 내 나이가 자기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근데 어제는 어제 이종훈 오늘 아침 방송은 제가 이종훈 대표 실드 치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짤량이나 보안관이나 또 붙어버렸잖아요. 둘이 에릭님하고 에릭님 또 그렇게 막 뭐 노센스니 어쩌네 그 체크를 다시고 박재님 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마마님 이야기하고 있고 짤량은 들어가고 분탕질 하고 있고 짤량 저 밑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들어가지고 짤량 응원합니다 하고 있고 근데 어제 완전 짤량 파하고 박재님 파하고 나눠버린 거는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새끼. 박재영님 파하고 짤량님 파하고 나눠져 갖고 아주 싸우는데 거기서 보안관님 뛰어들어온 거야. 보안관님이 조금 가만히 계셨으면 억울해도 조금만 참아주셔도 좋았을 건데 근데 짤량이 이렇게 막 싸가지 있게 나오니까 보안관이 못 참았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짤량한테 말하니까 짤량이 거기다 대놓고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방송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뭐 이런 짓이란 소리도 나오고 또 그랬던 것 같고 그걸 이종훈 대표는 적당히 좀 하지 그러냐 그거는 이제 짤량이나 보안관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통화한 다음에 이종원 대표랑 통화하셨어요? 안 하죠.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죠. 아니 제가 뭐 나발라 말고 나부리도 아니고 아니.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제가 알았어 나 나갈게. 거기에 어떤 애가 나한테 승리 도원경이 도원경이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나갈겠다. 꼭 남의 탓을 한대. 지가 나가라고 해서 또 남의 탓을 한대.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주 웃기는 년이야. 지가 나가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네 뜻대로 내가 나갈게. 얘는 내 방에 와서도 그랬어요. 나가라고 말만 걸고 나가라고. 그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그초보님 대표님한테
박정희 방송하고 난 다음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저 탈퇴할 거니까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나 방송에 대한 이야기 안 할 거다. 예. 정식으로 탈퇴한단 말 안 할 거니까 예. 내가 공론화 시키지 않겠다. 대신 내가 밖에서 기업분을 도와주겠다. 예. 그게 나는 홀가분할 것 같다. 예. 내가 있으니 계속 분란이 일어난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회원으로 들어가지고 나를 의심한 사람들이 계속 말을 전해가지고 그게 예. 분란이 일어나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책임이 나한테도 있거든요. 예. 차라리 내가 책임은 없는데 사람들이 한번 그랬다는 거에 가지고 갇혀가지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사람을 잡들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차라리 좀 내가 없으면 기업분 안에 없으면 어. 이런 일이 없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댓글 주부님에게 그냥 안 되는 내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내가 좀 탈퇴를 해야 되겠다. 그 대신 네. 밖에서라도 기업분 돕겠다. 이종훈 대표 옆에 있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네. 단지 이제 내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로 인해서 네.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 줄라니까 그렇게 좀 처리 좀 해달라 조용히. 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지금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박지영님도 솔직히 기업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봐요. 나 스탠스는. 개국방 안 할 거야 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전화해서 나 탈퇴한다 할 거야. 다 탈퇴할 거야. 싫다 빼고 개국방 안에 다 탈퇴할 거야. 안 할 거야. 기업분이 있으나 없으나 네. 박지영님도 뭐 이렇게 의식이 있는 분인데 똑같다고 보시죠. 나 의식 없어요 지금. 이제부터 의식은 다 해놔줬어요. 아니 그런 의식 말고 약자를 위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도 의식이 있는 거죠. 항상 그래 오셨으니까. 그래서 좀 드리고 나는 박정희한테 회유할 생각은 없어요. 박정희 나름대로 하시는 거 저도 지지해요.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럴 만도 하고 충분한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고. 대신 이제 그 진흙탕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진흙탕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좀 바라고 싶은 거지. 물론 이종훈 대표한테 얄미운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뭐 충성 끝나고 합시다. 청소 끝나면 다 끝났어요. 아니 충성 끝나고 하시려면 다 끝났어요. 그때 되면 채널을 닫고 다 할 텐데 뭐 저는 하시려면 차라리 짤량이나 마마님을 겨냥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방송에서? 이종훈 대표보다는. 왜냐면 이종훈 대표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위에 사람 입장으로서 좀 아우르고 했던 것 뿐이지. 박정희 지금 꽂혀있는 사람은 짤량하고 마마님이잖아요. 네. 그분들을 핀셋으로 응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종훈 대표를 물고 늘어져 버리면 오히려 짤량하고 마마는 이종훈 대표 그늘에 숨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박정희한테도 많이 불리하죠. 네, 저는 솔직히 그래서 핀셋으로 그냥. 저한테도 개통수 구독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불리한 게 아니야. 걔들이 명분을 잡아버려. 짤량하고 마마님이. 걔들이 이종훈 대표를 공격해버리면 박정희 이종훈 대표를 공격해버리면 옛날 동물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식품 이야기가 나올 거고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어쩐다. 어떤 사람이 또 그랬어. 그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런 프레임 나올 거예요. 예, 차라리 정말 억울하시고 그러시니까 일단 화요일날 만나시고 난 뒤에 지금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 짤량님하고 마마님 핀셋을 하세요. 그게 낫지. 이종훈 대표 공격해봤자 박정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 이야기 나와버리니까. 박정희님 떳떳한지는 저도 알아요. 저 다 알아봤고. 동물권에도 알아봤죠. 엔젤키 샤도 지랄하니까. 조용히 나도 알아봤지. 근데 박정희 의미하려고 알아본 건 아니야. 알아요. 나중에 박정희님이 그쪽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비는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방어 차원으로 좀 알아는 봤어요. 근데 내가 봐도 별 문제는 없더라고, 박정희님. 저는 후원한 적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후원하고 다 불려받은 것도 아니고 슈퍼챗 쏘고 100만 원씩 3번 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지도 않았어요. 그게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럴 때마다 동물이 불쌍해서 100만 원씩 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심하게 아픈 애가 있었고 그 치료비로 500만 원을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머지 해주세요 하고 슈퍼챗 동료도 그 후원 동료를 했는데 그 인간이요 어제 모인 계좌 모인 금액이 400몇만 원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낸 게 500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 방송을 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언니 500 낸다더니 됐어 왜 후원 동료는 다 해놓고선 500을 왜 안 내 그래갖고 난 냈는데 그랬더니 방송을 보내 그래서 봤더니 400 얼마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왜 제 돈은 모인 걸로 치지 않고 다른 사람 돈만 400 얼마 모였다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 돈은 동생 뭐래더라? 집단대로 보태줬다? 아니요, 동생 자기 집에서 일하고 밥하고 자기 동생이 자기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 해준대요. 혼자 살면서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고양이 2마리 키우면서 쉼터는 따로 있고 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남자 혼자 살면서 동생 챙겨줬다? 네, 동생 월급 줬대요. 그러면 그것도 수입을 잡아야지 왜 안 잡아? 그러니까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근데 또 사람들한테는 자기 그런 인건비는 자기의 슈퍼챗과 멤버십을 하겠다 했어요. 계좌원 들어오는 걸 동물 치료비에 쓰고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건 아니죠. 저만 사람들한테 허황되게 사람들을 유도하는 지금 그거야말로 이제 삐끼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을 그거 하는 호객행 한 걸 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거는 동물권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써서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동물한테 치료 안 할 거면 그리고 정확하게 명칭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뜬금이라는 아이였어요. 이름이 뜬금이에 복막년 치료비를 안 쓰실 거면 그 돈은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치료비를 쓰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새끼가 그 돈을 끝까지 그냥 동물권 치료 안 하고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그냥 입싹 닦아갖고 제가 내놓으세요.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내 돈 뺏어갔다고 그때부터 그 구독자들이 준 돈 뺏어갔다고 나를 잡들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다 후원을 했어요. 또 동물권 채널. 또 거기 유튜브에 동물권 채널 많잖아요. 또 다른 엔젤캣이 아니고 페타유TV라고 그 엔젤캣보다 큰
채널에 후원했으면 내가 다구리를 안 당했을 텐데 엔젤킥보다 구독자 수가 작은 짜고한 채널에 후원을 했더니 그때부터 그 채널을 다구리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엔젤킥이 그 채널을 까고 또 그 구독자를 데리고 와서 실망할 때 막 분탕을 지기고 막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난리가 났 저도 대충 알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싸고 계시는지는. 그랬는데 그 엔젤킥 구독자 중에 그 얼굴도 밝히지 않고 자기 이게 유튜브는 자기가 아무리 그 나를 욕해도 자기 신원을 닉네임만 가지고는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 닉네임만 가지고 방송 채널을 열어가지고 나를 막 까기 시작한 거예요. 쟤처럼 저쪽에 저 누구 있잖아요. 왜? 저 똘멤버이나 이런 애들. 예, 그런 애들처럼. 기운내자 이런 애들. 기운 내자처럼. 그래갖고 나는 막 5군데 채널 만들어서 나를 까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고소를 하려니 고소도 안 되더라고 걔네들이.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고소 안 된대요. 그래서 특징이 돼야 되니까. 네, 경찰서에도 안 된대. 그 유튜브 채널은 미국 채널이라 고소 그런 모욕하고 명예훼손 죄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고 그거는 고소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롯이 거기서 다 막 당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시사의 품격 채널로 갔어요. 시사의 품격은 갔더니 그 인간이요. 거기에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 운전은 그 매니저가 지금 고바오 TV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알아요, 고바오. 근데 그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매니저는 여태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운전 다 해주고 맨날 기름값 안 받고 지가 밥 다 사고 뭐 커피값 다 대고 막 이랬는 사람이에요. 돈을 안 받고 근데 사람들은 매니저 추가한다고 매니저랑 식사하세요 하고 돈 주고 또 커피 마시라고 돈 주고 저도 매니저하고 뭐 자기가 무슨 안경 마신다 그러길래 매니저하고 그럼 둘이 마신다고 자기가 방송에서 얘기해서 그래서 두 분이 그럼 안경 마치세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도 후원했어요. 근데 지 혼자 마치고 또 어쨌거나 제가 후원을 좀 했어요 거기도. 그랬더니 그 시사의 품격이요. 자기가 음악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음악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우리 다시 물돌 민방에서 2차로 뭉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1박 2일로 어떤 캠핑 같은 걸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저는 1박 2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2박 3일 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1박 2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게 돼서 그 물돌 민방이라는데도 그 유튜브 채널장에 구독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놀다 왔어요. 근데 놀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가. 워낙 민박이라고 워낙산 그 계곡이고 예전에 그 몽골 텐트 입고 막 그 텐트 치고 놀았던 거 아니에요? 그 영상? 거기. 나 봤어요 그 영상.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갔다 왔는데 두 번째도 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 향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놀러 가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서 또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경기하자 그래갖고 거기 간 거예요. 경기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개초순이 같으면 난리가 났지. 거기는 그렇죠. 침묵질 같은 것도 잘하고 그냥 자리분배도 하고 거기는 채널장 자체가 침묵질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2차로 뭉치사에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시사의 품격은 자기는 못 가고 우리는 이제 갔죠. 여러 명이서 몇 명이서. 그리고 거기에 매니저도 왔는데 저랑 같이 갔는데 매니저랑 저랑 친하는 거를 시사의 품격이 격하게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면 매니저도 그때도 유튜브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첫날 가가지고 매니저한테 제가 슈퍼챗 쏠라는데 왜 슈퍼챗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나 슈퍼챗 쏘고 싶은데 하면서 빨리 슈퍼챗 열어요. 제가 제 일장으로 슈퍼챗 쏴줄 테니까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싫어했구만. 그랬더니 시사의 품격이 자기의 후원자가 다른 곳에 가서 쏘는 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나쁜 새끼지. 그러니까 나랑 그 사람하고 둘이 친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박정희 옆에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박정희 옆에 있으면 조금 멀리 떨어진 데서 전화 받아 그랬대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전화를 왜? 그랬더니 박정희를 함께 하면 안 될 것 같아. 박정희 좀 위험한 것 같아. 동물권 채널에서도 좀 사고 뭐 좀 그런 분란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하고 그 매니저하고를 이간질 시켰어요. 그러면 자기한테도 들어오면 안 된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박정희 요즘 왜 안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생업이 되다 보니까 박정님이나 저는 생업이 따로 있으니까 돈에 크게 부여 안 받잖아요. 주시면 주신 값다 말면 안 갚다잖아요. 근데 생업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특히나 뭐 개국권에도 그런 유튜버들 몇 명 있잖아요.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본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정님이 슈퍼챗도 열지 그리고 또 50만 클럽을 어떻게 보면 박정님이 뭐 좀 자주지 하는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50만 클럽을 그러다 보니까 견제 안에 견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난리가 침묵질하지 말라고 누차 놓쳐 얘기하는구나. 내가 침묵질했다고. 왜냐면 이제 박정님이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정님이 지금까지 이제 50만 클럽을 이렇게 운영을 해 오시면서 앞장서 오시면서 상당히 강압적인 모습도 좀 보였고 뭐 내가 서랑 쏘지 뭐 말이 많아 이런 것도 있었고 다들 1등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막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 그 분위기 다 따라줬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앞장서게 된 거죠. 50만 클럽의 대장이 박정님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박정님 생각 그것이 아닌데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박정님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박정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유튜버들 중에서도 박정님한테 잘 보이면 뭐 박정님이 좀 후원 동료 좀 해주면 또 돈이 들어오거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침묵질이 됐네, 편이 걸렸네 이런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박정님도 본인은 진짜 그런 건 아니거든. 내가 봐도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어. 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보여지는 면은 그렇다는 거지. 나는 침묵질할 의도도 없고 그 사람들 땡겨도 의도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랬고 에릭 같은 사람은 자기가 처치는 저쪽 진영이었는데 미디어벙커 진영이었는데 저를 보고 오로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진영에 진짜 아무런 그 사심이 없고 그렇게 온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보고 개통수님도 응원하고 개국권 회원도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박정님은 그냥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개국권을. 그런 마음 하나인데 이제 일부 시기질투한 사람들은 박정님이 돈을 쥐고 지락을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 거지. 옆에서 말 전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박정님 막 화나셨을 때 중간다리 있는 애들만 좀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잡으려니까 그랬잖아요. 걔들만 없어지면 이런 일 없어요. 걔들만 싹 사라지면 경거망동 안 하고 지금같이 경거망동 안 하고 유튜버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합쳐주고 막 전화해가지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카더라로 막 이렇게만 안전해주면 기업부는 시끄러울 일도 없어요. 그게 다 그 박정희나 짤량님이나 내가 봐도 소통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소통을 안 한 지가 꽤 됐잖아요. 마마님도 그렇고 마마님은 전화도 안 받으시니까 박정희 전화하시고 문자에도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뭐 블랙첼로님도 마찬가지고 근행님도 마찬가지 다른 분들 다 똑같아요. 유튜버들끼리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듣는 것만이 진실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토대로 이제 방송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다 보면 어디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짤량님도 상당히 지금 자기 딴에는 박정희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많겠죠. 자기 딴에는 뭐 다른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메일 부분에서 박정희님이 짤량 의심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꽂혔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내가 전화했을 때 그치. 나는 내가 절대로 안 했다 했는데 기한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했을 것이다 했다면서요. 내가 그거는 내가 안 했지만 뭐 잘했네 그게 어때서 그리고 나도 시간 있으면 내가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했어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시간이 없어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어제 짤량 그 체크를 들어보니까 봐보니까 이제 박정희님하고 단둘이 했었던 대화 내용을 박정희 방송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조금 기분이 나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둘이 했던 부분이 이건 어떻게 보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건 공개가 안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공개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짤량은 민낯이 공개됐다 자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민낯이 공개됐다. 그 마마님도 아마 박정희와 단둘이 했던 이야기가 박정희 방송에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서운했을 수도 있고 박정희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방송에다 박정희 이겼어 그리고 갑자기 기분 안 좋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아. 그게 짤량님도 내가 봐서 어제 체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본인과의 개인 통화가 공개됐다는 거에 상당히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또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고 남한테 또 싫은 소리 듣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본인이 메일을 보낸 주범이 돼버리고 의심을 받고 본의 아니게 뭐 본인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본인들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유추가 되니까 박정희 방송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짤량이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짜증나는 거지 이제 본인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불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내용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의 민낯이 공개됐다. 그거에 상당히 좀 상처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아무리 그래도 연장자고 박정희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던 것도 있고 본인들 음방할 때 박정희 욕해가면서 고소당해가면서 싸웠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박정희는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고 음방할 때 나는 욕먹어가면서 싸웠지 않느냐. 근데 돌아오는 게 나봐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이시잖아 지금 보니까. 어제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근데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자기들 음방할 때 뭐 힐링? 그 뭔 힐링이 필요해요? 싸우면서 막 뒤지고 있는데. 안 그래요? 아니 1대 100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니 뒤에서 후방에서 싸주지는 못할 망정 본인들은 음악방송 하면서 희낙낙거리고 노닥거려버리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지.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으니까요. 충분히 다 박정희 마음 이해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짤량님이 어저께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방송에까지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분탕질 치는 것은 실수한 거고 거기에 또 청스럼이 나선 것도 실수한 거고. 청소는 뭐라 그랬는데요? 뭐 지가 뭐 스캐너이냐 스캐너들 막 지시하던데 다 차단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히려 또 짤량을 또 편들어 버려야지. 오히려 청대남이 나서는 바람에 걔도 똥을 못 가리더라고. 어제는 지가 안 나섰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박정희 위에서 이제 나선다고 지 딴에는 그랬을 건데 분위기 파악 못한 거지. 어제는 마마님도 그렇고 짤량님도 그렇고 이제 박정희도 그렇고 다 충분히 다 이해해요. 양쪽 다 이해는 하는데 어제는 짤량님이 좀 너무 심했다. 그게 내 판단이에요. 어제 방송이나 박정희 방송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잖아. 짤량님이 올렸던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 박정희 마마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짤량님은 자기 이야기 내버린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버리고 짤량님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네. 체크를 안 보셨겠지만 저도 보고 있으면서 야, 헛웃음만 나오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도대체 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진짜 아사리판이 됐구만. 아싸리판 돼버렸어요. 완전히 아싸리판 돼버렸어. 근데 그게 이제 박정희님 책임만은 아니에요. 지금 모르고 있었네. 전애들은 책임을 박정희님한테 돌리고 싶을 건데 박정희님은 아주 명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방송에. 박정희 방송에는 충분히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만나자 한 것까지도 괜찮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마님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마마님이 아마 짤량한테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 이야기 한다면서. 원래 그거 잘하시잖아, 마마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짤량이로 들어온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 자기 짜증이 나거든. 막 자기하고 했던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폭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싸리판 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왜 이러냐 막 하면서. 박정희님도 소중한 자산인데. 교육부는 소중한 자산이고. 근데 교육부는 있으나 없으나 박정희나 저는 똑같잖아요. 교육부는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근데 사람들 마음은 그래도 박정희 같은 사이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교육부는. 아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교육권 회원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대표님이 안 된대죠. 수리를 안 해준대. 빨리 해달라고 내가 재촉했어요. 빨리 해달라고. 뭔 수리를 안 해주시냐고. 댓글초보님하고 저하고는 오래됐어요. 그렇구나. 그 옛날 정경군이 때부터 그때 이제 찬호 쪽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찬호를 도와주셨던 분이 이뻐했던 분이 아들같이. 그래서 이제 댓글초보님이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교육부를 만난 거죠.
저를 잘 알아요. 우리. 저는요, 탈퇴하려고 그러면은 한 15명 돼요. 저는 제가 방송에서 말했지만, 우리 엄마 94세대 엄마까지 거기다 개국권 해오네요. 엄마, 오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괜찮아, 이제는 우리 내 통장으로 하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막 문자 갈 거야, 아마. 문자로, 뭐 개국권 해요, 이체됐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이거 뭐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문자가 오더라. 나는 문자 오는지도 몰라. 저도 문자 오더라고요. 그죠? 네. 나 그래서 지금. 문자 오더라고. 근데 제가 솔직히 박재님도 그냥 계셔요. 일단 아니 탈퇴는 일단은 먼저 막 탈퇴한다고 하지 마시고 네. 분위기 한번 보세요. 일단 저같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그러면 분란이 안 일어나요. 네, 알겠어요. 조용히 할게요. 이제 그리고 저 어제 보셨다시피 시타타파님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박재님도 딱 그 체크를 보시면 대체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떠나라 뭐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몇 명 안 되죠. 글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주 다 눈에 띄어 막. 그래도 몇 명 안 되죠. 몰라. 한 20명, 30명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잡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거는 싸우면 말려야 되는 거지. 이게 부추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박재님 방송에서도 말린 사람이 많았어요. 팩트체크 하시라. 그런 사람들이 진짜야. 박재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말리는 사람이 많았어. 말리는 사람. 부추기는 사람은 4명? 이지연하고 들꽃사랑하고 또 누구야? 한 명 또 누군데? 이지연, 들꽃사랑, 모닝스타 이런 분들은 말린 분들이고 오정립, 오점립 이분하고 청태로. 청태로 잠깐 하다가 욕먹고 나갔고. 근데 그분들이 조금 의심 가야 돼요. 그거 말려야 되거든. 아무리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팬심은 형성될 수 있어요. 팬심이야 뭐 당연히 뭐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데 누가 말려요 그걸. 내가 김일성 좋아하는데 누가 날 말리겠어요. 내 마음인데. 근데 그게 팬덤이 형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팬심을 이용해서 팬덤이 형성이 되는 순간 완전히 분열이 돼요. 그래서 개국본의 유튜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각자 팬덤들이 있어요. 팬덤들이. 아주 적은 방 스카이필이나 불량일이나 이런 방들도 나름대로 팬덤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팬덤 문화가 개국본 내에 정착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어차피 개국본 내 회원분들은 전부 다 이 유튜버 저희들 다 더블 구독돼 있어요. 유연학장이란 게 없어요. 개국본 내 밖에서 구독해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개국본 회원들이에요. 아니면 회원을 탈퇴했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지금 구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팬심이 팬덤이 돼버리는 거지. 갈수록 이제 한 서너 달 전부터 이게 팬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채널 열받으면 안 보면 되지 이런 분들이 바로 팬덤이에요. 팬덤. 내 방장이 보기 싫으면 니들 가. 개국본 내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박정님도. 다 똑같은 개국본 회원들이고 더블 구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다른 외부에서 이 채널을 구독해서 서로 싸우면 이해가 가는데 뭐 국힘당에서 내 채널 구독해갖고 민주당 사람들 싸우면 나는 이해가 가요. 근데 같은 개국본 회원들이거든. 이게 더블 구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 시타타파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다 더블 구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야 우리 채널장이 뭘 잘못했어. 보기 싫으면 가. 보지 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우자는 거잖아 이제. 분열되는 거고. 그래서 개국본이 지금 자꾸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특히나 이제 개인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송하기 전에 이게 저부터 반성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부터 반성한다고. 그래 놓고 이제 이게 먼저 방송하시기 전에 개국본 단체를 먼저 생각하면 조금 더 유하게 방송할 수 있는데 너무 본인들의 이렇게 성향에 맞춰서 개인주의로 방송하게 되면 요즘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이제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이해 못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박재영님 방송도 보면 팬덤 형성이 돼 있고 짤량님 특히 팬덤 형성돼 있고 이 박재영님 팬덤이 지금 보안관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청태로님이나 팬덤 형성이 돼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민주당이 친명 싸우듯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개국본이. 그걸 없애줘야 된다니까. 그것만 없애주면 싸울 일도 없고 시끄러울 일도 없어요. 팬덤 형성이 안 되는데요 누가 뭐 정보를 주고 싸우라 하겠습니까. 박재영님이 박재영 욕해요 하고 막 영상 전달해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서로 그냥 같은 개국본 회원이다.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단 이제 유튜버 분들이 소신껏 발언은 하되 그 소신 발언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개국본이.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또 주제넘게 박재님한테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주제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니요. 저는 회유할 생각은 없어요. 박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에 이제 이종원 대표보다는 박재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하세요. 그렇긴 하죠.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래. 지금 아까는 열받 터져갖고 이렇게 나와서 어쩌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 맞아 개청소를 가면 그 인간들이 묻히잖아 진짜 그죠? 그늘에 숨어버린다니까. 오히려 이종원 대표를 공격한다. 내가 방어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뒤에 숨어가고 조종을 해요. 이제. 자기들이 방어하겠다 하면서. 이종원은 내가 지킨다. 그러고 다니고요. 그걸 보겠어요? 미친. 박재님이? 지네들이 또 박재님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야 이종원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막 그러면 그걸 보시겠냐고. 가짜내서 못 보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 소지를 주지 마세요. 이종원 대표 박재님하고 이렇게 그분들하고 조금 공방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서지 못할 거예요. 본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좋게 가자는 분위기로 가자는 거지.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지 누구 편을 들지도 몰라요.
잘 해결되기만 바랄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만 바랄 뿐. 이번 화요일 한번 만나보세요. 예. 블랙첼로님이랑 다 나가신대요. 아마 풀릴 거예요. 내가 봐서는 박재님 의문을 갖고 계신 것 중에 네. 70%는 풀리지 않을까. 예. 그분들도 뭐 거짓말 할 분들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아시는 분들이나 뭐 만나도 이야기하다 보면 풀릴 것도 풀리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하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성질 좀 죽이시라니까. 나보다 더 급해요, 어떻게. 저 엄청 급해서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혈액형이 뭐예요? O형이시죠? 저 B형이요. O형이시구나. 박재님도 B형이시죠? 아니요, 저 O형이에요. O형이세요? 네. O형 원래 안 그러는데? 아니 근데 남성성이잖아. 남성 혈액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격하고 막 진짜 완전 찐 남성인 거예요. B형 같은 O형이시네. B형 같은 O형. 저는 그냥 B형. 네, 성질 더러운 B형이에요. 나쁜 남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친절히시고, 네. 일단 화요일날 뵙시고, 네. 실망을 하시든 차라리 그냥 시청자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박재님 결정하세요. 예. 실망을 하시든 녹취를 하시든 해가지고 증거를 남기셔야 되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클린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좀 알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것도 괜찮고 따로 이렇게 따로 자리 마련해서 사무실 말고 방송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서로 푸는 것도 좋고 보안관님 간다님도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지연님도 나간다는 것 같은데? 네. 이지연님이 그 말을 박재님한테 전해드렸죠? 저는 보안관한테 들었어요. 아니 그걸 이지연님이 아마 보안관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전해드렸어요. 느낌. 그 자리에 이지연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요. 블랙첼로님하고 근행님하고 마마님하고 이지연님하고 짤장님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맞아요. 예, 그렇게 있었는데 그 말을 이제 그런 불륜이네 어쩌네 그 말이 네. 전해졌다면 이지연님이 했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달랐대요. 그렇게 막 험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분위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예. 단어만 들어가지고는 다 오해밖에 안 하죠. 장난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아주 잘 들어보세요. 마마님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그러니까 좀 잘 풀리겠죠. 그때 방송에도 저는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